자, 문화 변동인데요. 문화 변동. 문화가 바뀌는 게 문화 변동이죠. 변동된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전과 문화가 달라진 양상을 볼 건데요. 네, 크게 대분류를 보면 이렇다. 짧게 써놓네요. 문화가 내재적인 요인, 그러니까 그 사회 내부에서 뭔가 원인이 있어서 발생하는 걸 내재적 사회 변동이라고 그러고, 내재적 문화 변동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바깥에서 뭔가 문화 요소가 들어와, 새로운 문화 요소가 바깥에서 들어와가지고 문화 변동이 발생하는 거를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이라고 그럽니다. 됐죠? 우리 사회 내부에서 문화 변동이 발생해 내재적, 바깥에서 뭐가 들어와서 변동이 발생해 외재적. 그리고 문화 변동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 그러면 여기는 내재적 원인, 여기는 외재적 원인, 그다음에 내재적 결과, 외재적 결과 이렇게 네 개를 딱 배우면 끝나거든요. 단원, 소단원 끝. 1분 컷. 심지어 요 내재적 결과는 안 나와요, 시험. 교과 과정이 없다. 그래서 요거 세 개만 딱 배우면 돼. 그게 한 페이지거든. 내용이 조금 많은 거지, 근데 이게. 요거만 딱 배우면 되는데 요거의 범위가 조금 많아서 그렇지. 근데 크게 대분류를 보면 이래요. 괜찮지? 근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쉽거든요. 내재적 문화 변동의 원인이 뭐야? 외재적 문화 변동의 원인이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주면 좋은데 그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 너무 이제 용어가 좀 너무 대중 용어죠. 그냥 좀 저렴한 용어잖아. 그래서 학술 용어는 이러면 안 되죠. 학술 용어는 좀 있어 보여야 되거든요. 원래 학문이라는 거는 특히나 사회과학 쪽은 뭔가 없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란 말이야. 특히나 윤리학, 경제학 이런 거 허세의 학문입니다. 허세의 학문. 있어 보이는 용어를 써줘야 학술적 권위가 살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똑같이 원인인데 원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요인이라는 단어로 쓸 거예요. 요인. 일단 요거만 봐놔라 잠깐 보세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요거 먼저 이렇게 사전 브리핑을 하고 갑시다. 그리고 앞으로 결과라는 단어를 안 쓸 거고요. 결과라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용어를 쓸 거냐면 양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행히 내재적, 외재적은 그대로 가요. 그래서 문화 변동의 내재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 문화 변동의 결과가 아니라 내재적 양상, 외재적 양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괜찮지? 내용 안 어렵고. 다음. 여기도 내재적 문화 변동의 요인이라고 쓰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용어를 쓰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회 내부에서 문화 변동이 발생해서 그 문화 요소 때문에 문화 변동이 일어난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발견과 발명이라고 해요. 이걸 너네가 중1 때 배웠을 겁니다. 아마 중1 사회에 나오거든요. 발견, 발명.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죠. 발견, 발명 무슨 차이야? 뭐는 발견이고 뭐는 발명입니까? 원래 있던 거. 그렇지. 찾으면 발견이고 새로 원래 있던 문화 요소가 아닌데 그거를 만들어내면 발명이야. 이전에 없던 거여야 돼요. 발명. 괜찮니? 불 뭐야? 불을 발견한 원시인이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명해서 발견했어. 발견한 거란 말이야. 그지? 태양계. 발견이죠. 태양계 원래 있었잖아. 얘가 문자. 발명이지. 그다음에 등자라고 유목민족의 3대 발명품 있거든요. 요게 이게 엉덩이 깔고 앉는 게 안장이야. 안장. 이게 고삐입니다. 고삐. 그다음에 발을 걸치는 걸 뭐라 그래? 안장이라고 그러거든. 아니 여기 등자의 발명입니다. 요거는 안장, 요거는 등자, 요거는 고삐. 그래서 등자의 발명. 괜찮니? 문자 바퀴 뭐야? 바퀴 발명이다. 그런 거 보면 돼요. 근데 몇 개 헷갈릴 수 있는 게 페니실린 뭘까? 페니실린 발명일까 발견일까? 페니실린은 발견이다. 페니실린 뭐에서 만들었냐면 푸른 곰팡이에서 만들었대요. 푸른 곰팡이는 원래 있었죠. 그래서 푸른 곰팡이의 효능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약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발견.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는 내재적 문화 변동 요인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발견, 발명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외재적 문화 변동 요인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앞으로 그런 용어를 안 쓰고 전파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문화 전파예요.
자, 문화가 바깥에서 문화 요소가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문화 전파지. 그것 때문에 문화 변동이 일어나는 거지. 전파가 원인인 거죠. 바깥에서 문화가 전파됐기 때문에 문화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요거는 용어를 안 써요. 발명, 발견에 의한 문화 변동 양상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교과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 그 다음에 외재적 문화 변동 양상인데 요거를 외재적 문화 변동 양상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여기는 접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문화 접변이고 접해서 변화한다는 거야. 접해서 변화한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괜찮니? 이렇게만 조금 용어가 조금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래도 딱딱딱 들어가죠. 딱딱 들어가는데 여기서 문화 전파에서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뭐 이런 거 배울 거고 접변은 둘로 또 나눠가지고 강제성에 따라 강제적 문화 접변, 자발적 문화 접변, 그다음에 문화 접변 결과에 따라서 문화 동화, 뭐 융합, 그다음에 뭐 병존 뭐 이런 걸 나눠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내용이 막 그렇게까지 암기할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내용 보면 돼요 그냥. 괜찮니? 좋아. 넘어가서 1번부터 봅니다. 1번 원인을 어떤 용어로 표현한다 그랬어 아까. 원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요인이라는 용어를 쓴다. 문화 요소인데 그 원인이 되는 문화 요소인 거예요. 문화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문화 요소다. 그래서 요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재적 문화 변동 요인이고 두 가지 있다 그랬다. 기존에 존재하던 문화 요소를 찾아내는 거 뭐야? 발견. 그다음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거? 발명이다. 발명. 근데 발명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있던 처음에 그냥 만들어내는 발명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발명품을 모방해서 그 사회 내부에서 또 다른 발명이 만들어지는 게 있어. 그걸 1차적 발명, 2차적 발명이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을 활용해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발명한다. 1차적 발명이고 1차적 발명. 그다음에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사회 내부에서 새로운 발명이 나타난다. 2차적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은 1차적 발명이고 활 시위 당기는 거. 근데 활 팅팅 소리가 나잖아. 활을 만들다가 팅팅 소리 나는 게 뭐 소리가 이쁘네 해가지고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현악기를 만들어. 활에서 영감 받았으니까 활소리에서 영감 받았으니까 2차적 발명이에요. 거울을 내리고 쉬는 시간에 많이. 그리고 증기기관은 1차적 발명. 증기기관의 영감을 받아서 증기선이 만들어진 건 2차적 발명. 화약은 1차적 발명, 총은 2차적 발명이다. 바퀴는 1차적, 수레는 2차적. 내용 안 어렵죠?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주세요. 나중에 뭐랑 비교해서 나올 거냐면 자극전파라는 게 있어. 여기도 직접 간접전파가 일어나고 플러스 발명이 일어나야 되거든. 근데 외부에서 뭔가 문화 요소가 전파의 결과 새로운 발명이 나타나면은 자극전파라 그러고 조금 이따 할게요. 네. 조우영, 김효재, 이승원, 강건우, 서영은, 구현지, 윤송현 학생 중에 같은데. 학생 있니? 없지? 없는 거죠. 여기 다 아는 거지. 네네. 네. 다시 외부에서 뭔가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들어와서 그 사회 내부에 전파의 결과 새로운 발명이라는 자극전파라고 그럴 거고 나중에. 근데 그 사회 내부에서 어떤 문화 요소 때문에 새로운 발명이라는 건 2차적 발명이다. 이거는 내재적 문화 변동이고 이건 외재적 문화 변동이야.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내재적 문화 변동으로는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없어. 되게 중요하다. 나중에 문화 변동 양상 막 해가지고 뭐 문화 동화, 문화 흡수, 뭐 문화 병존 뭐 이런 거 나올 거거든. 이건 문화 병존, 문화 뭐 동화, 문화 융합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어 없어. 내재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그래서 얘네는 이걸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구조화를 시켜놔야 돼. 따라오니 지금 친구들? 아니? 주영아 일어나 서 있어. 계속 고개 숙이고 있나? 서 있어. 서서 들어 계속. 다음. 여기는 그냥 발견에 의한 변동이라고만 나오고 출제되지 않아요. 여기로 가지 않는다는 것만 알면 돼요. 여기는 혹시나 오답선주로 나온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외재적 문화 변동 요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 전파다 전파. 여기는 뭐라 그런다 그랬어? 외재적 문화 변동 양상 접변이라 그런다. 이거 외워라. 앞으로 뭐 여기서 물을 거야. 그래서 왜 요인 혹은 양상 이런 단어를 외워놔야 되냐면
외재적 문화 변동 요인을 고르시오라고 부르면 여기서 나올 수 있어 없어? 여기서 나올 수 없어. 원인을 묻고 있는데 결과를 답하면 안 되겠죠. 그냥 알아서 선지를 골라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문제에 답이 있는 거죠. 문제에서 이거를 물으면 요 안에서만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구조화시켜서 여기는 여기에 속한다, 여기는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괜춘? 괜춘. 안 괜춘해 보이는데 넘어갑니다. 자, 외재적 문화 변동 요인 다시 뭐라고? 문화 전파다. 문화 전파라는 용어를 쓰고요. 자, 문화 전파의 세 가지 문화 전파 양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거 직접 전파라고요. 직접 전파. 직접 전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사람이 직접 전달해줘서 직접 전파예요. 구성원 간의 직접 교류로 이루어진 전파고요. 바이 사람이다.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전달되면 직접 전파. 전 근대에는 전부 다 직접 전파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 교통통신 발달 이런 게 막 매개체 이런 게 많이 없었던 시기라서. 그렇지? 사람이나 뭐 사람이 가서 전달해 주는 거, 전쟁, 정복 이런 것도 다 직접 전파니까. 한자 불교의 전파,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좋겠죠. 중국에 있는 애들이 한자 전달해 주고, 그다음에 뭐그 승려들이 와서 불교 전파해 주고. 간다라 미술이 비상국가에 나와 있거든요. 간다라 미술이 인도에서 나왔겠지 당연히. 간다라 미술가 불교 미술이잖아. 간다라 미술. 그래서 인도에서, 중국에서, 그다음에 한반도로 들어왔다. 그래서 간다라 미술 영향 받은 게 석굴암이야. 불상을 사람 모양으로 만든 거지. 이름 적고 왔니? 이름 적고 왔어? 받으시고. 그래서 여기 미술 양식 전파해 주는 것도 사람들이 직접 가가지고 뭐 승려들이 가든가 정복 활동을 했든가 사람이 직접 전달해 줬으니까 직접 전파에 속한다. 여기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니. 다음 외재적 문화 전파 두 번째 문화 전파인데 외재적 문화 변동 요인이죠. 간접 전파라고 합니다. 직접 나왔으니까 간접도 나와있죠. 간접 전파. 매체를 통한 간접 교류 결과인데 바이 여기는 매개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매개체. 사람이 직접 전달 안 해주고 다른 어떤 중간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전달되면 간접 전파입니다. K-팝, K-드라마 이런 거. 오늘날에는 교통통신 발달 뭐 이런 게 많이 됐으니까 간접 전파 비중이 확대됐어요. 옛날보다. 거의 대부분 이걸로 가는 거죠. K-팝 아이돌이 막 그 월드 투어를 해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 공연하고 해가지고 자기네 노래를 퍼뜨려 직접 전파지. 근데 그런 경우가 더 작겠죠 요즘에는.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유튜브 뭐 이런 걸로 주로 노래 뭐 이런 거 전파되잖아. 영상 사극 뭐 이런 거. 그래서 간접 전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천주교 전파서가 났는데 그 일반적으로 천주교는 대부분 처음 전래될 때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종교 전파하고 그랬어. 직접 전파야, 간접 전파야. 직접 전파지 선교사들이 직접 가가지고 이런 게 천주교야, 하느님 믿어보지 않으려는 거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천주교가 자연 발생했어요. 특이합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천주교 서적이 그 고등학교 때 아니 중3 때 배웠잖아, 한국사 할 때. 우리나라는 천주교가 어떻게 전파됐어요? 서학이라는 학문의 형태로 전파됐다. 누가 그거 가져왔지? 서학을? 연행사라고 불리는 북경에 갔던 우리나라 청나라 사절들이 거기 간 다음에 오 신기한 게 있네 하면서 천리경, 자명종 이런 거랑 같이 천주교 서적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문인 줄 알고 막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제 예수님 믿으라네, 하느님 믿으라네, 하느님 믿는 종교니까 천주교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딴 데는 거기 선교사가 먼저 가가지고 전파를 한 다음에 세례를 내려줬는데 우리는 공부만 했는데 세례를 못 받았잖아. 천주교인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중국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왔어. 우리한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했어. 그래서 서양에서 되게 역시 하느님의 은총, 우리가 전파도 안 했는데 자연 발생하다니 이러면서 되게 좀 신기하다 하면서 막 그렇게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다 이런 거고. 여기는 서적에 의해서 서학이라는 책 서적의 형태로 천주교가 전파된 거니까 간접 전파죠. 매개체 전해야 되니까. 그지? 다음 자극 전파라고 하는데 자극 전파. 직접 간접 전파. 직접 전파든 간접 전파든 상관이 없어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어떤 문화 요소가 우리나라로 들어와. 들어온 다음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화 요소가 발명돼야 돼.
발명된다는 게 중요하다. 이전에 없던 거여야 된다. 그래서 한자의 사례가 두 개 나올 거거든. 주영아, 두 개 시킬게. 작은 전파 두 개 물을 거거든. 너는 이두랑 체로키 문자라고 대동하면 됩니다. 뭐라고? 이두랑. 체로키 문자야. 일단 적고요. 이두, 체로키 문자. 자, 설명을 할게요. 이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독자적인 문자 체계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문자 체계가 없었지. 한글 발명 전까지는. 그지? 한글 발명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글을 썼냐면은 이두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혹시? 이두 누가 만들었습니까? 설총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설총 누가 아들내미지? 원효 아들내미입니다. 원효대사. 원효대사가 파괴승이잖아. 여성공주랑 이제 동침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파괴승 돼가지고 나는 이제 계율에 얼매이지 않는다 하면서 무예가 노래 부르면서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불교 전파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원효대사 성씨가 설씨거든요. 설씨. 설서당이다 분명은.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설총이지. 근데 설씨라는 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는 성을 가졌다는 거는 약간 중산층 이상이라는 얘기야. 잘 사는 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김씨가 아니지. 뭐가 아니야 그럼? 진골 귀족이 아니야. 왕이 기승권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육두품 계층인데 육두품들은 뭐였냐면 주로 중상위권 관료층이에요. 행정업무 담당하는 애들이라고. 그럼 당연히 원효 아들내미인 설총도 행정업무 담당하는 육두품 계층이야. 그럼 이제 왕이 말을 하면은 맨날 이렇게 막 글을 적고 문서 작성하고 막 그런 걸 하는 사람이었던 거지. 근데 뭐가 불편해요? 그때는 한자밖에 없으니까 왕이 막 말을 하잖아. 한자로 적어야 돼. 근데 한자로 적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중국어랑 우리나라가 뭐가 제일 다르지? 어순이 다릅니다. 어순이. 중국어는 어떻게 생겨? 중국어 영어랑 똑같잖아. 중국어는 워, 아이, 니잖아. 뭐가 먼저 나와? 주어 다음에 아이가 사랑한다는 걸 알죠? 뭐 아이 니 나는 사랑한다 너를 쓰잖아요. I love you잖아. 똑같잖아. I love you.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으로 쓰는 건데 근데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쓰죠. 왕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쓸 때는 목적어랑 동사랑 바꿔서 써야 된다니까. 얼마나 불편해. 이름 적고 왔니? 네. 받으시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랑 일본어에는 들어가는데 일본어도 우리나라 어순이 같죠. 그래서 일본어 배우기는 좀 편하다 그래요. 재밌다 말하는데 일본어랑 우리나라 말에는 들어가는데 중국어, 영어에는 안 들어가 있는 문장 성분이 있어. 어떤 성분이? 중국어에는 조사가 없어요. 조사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뭐 을 이런 거 붙으면 목적어라는 걸 알 수 있고 은는이가가 붙으면 주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문장 성분을 배웁니까? 할품사 이런 거 영어 배울 때 처음 배우지 않니? 여튼 그래서 여기다가 조사를 추가하고 문장 구조를 바꾼 게 이두다. 이두. 순쌤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된답니다. 이두. 여튼 그래서 이 세 글자거든요. 세 글자. 세 글자인데 세라는 뜻이 없고 문장 중간에 세 글자가 들어가잖아. 그럼 그건 목적어라는 뜻이에요. 을이잖아. 을. 그리고 스물은자인데 스물은자 이렇게 쓰잖아. 스물은자 이렇게 쓰는데 스물은자를 넣으면은 숨다는 뜻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요 문장 앞에 뭔가 단어가 있잖아. 걔는 주어라는 뜻이랍니다. 있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문자 체계가 주어 동사 바꾸고 조사가 들어간 이런 문자 체계가 이전에는 없었죠.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런 문자 체계는. 근데 한자를 가져와가지고 문자 자체는 한자잖아. 근데 글을 쓰는 방식은 이전에 없던 거죠. 그런 식으로 글을 쓰는 방식이 없었으니까 발명된 거잖아. 근데 외부에서 무언가 문화요소가 들어온 다음에 그게 새로운 발명으로 이어졌어? 자극전파라 그래. 뭐랑 차이점이냐면 2차적 발명. 요거는 그 사회 내부에서 사회 변동이 일어나야 돼. 바깥에서 뭔가 들어온 사회 요소가 없어야 돼. 문화 요소가 없어야 돼. 근데 여기는 바깥에서 들어온 문화 요소가 있지.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이해가니? 비교하는 걸로 나올 거다. 나옵니다. 이게 핵심 문제로 저기 나중에 다른 학교 기출 보면 핵심 문제로 구분하는 게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알파벳에서 이거는 잘 모르는데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이래요. 체로키 부족이.
근데 얘네도 원래 문자 체계가 없었겠죠. 근데 알파벳 들어와가지고 알파벳을 모방해서 거기 뭐 섹코이아 무슨 뭐 부족장 뭐 어쩌고 해가지고 부족장이 자기네들만의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들었대. 알파벳을 참고로 해서. 여기도 원래 문자 체계가 없었던 거니까 알파벳 참고해서 만든 거니까 발명이죠. 알파벳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자극전파야. 2차적 발명 아니고. 그다지 여기까지는 쉬운 겁니다. 쉬운 거. 주영아 아까 자극전파 두 개가 뭐라고? 이두랑 새롭게 문제 자주 나온다. 사례는 거의 저거 두 개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외워두세요. 다른 친구들도. 넘어갑니다. 여기가 내용이 좀 많죠. 자, 외제적 문화변동 양상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 다른 말로. 문화접변입니다. 문화접변. 문화접변은 막 이렇게 물어본다고. 혹은 외제적 문화변동 양상은 이렇게 물어본다고. 용어도 다 익숙해져야 돼. 근데 외제적 문화변동 결과 뭐 이렇게 하면 좀 쉽죠.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근데 그렇게 하면 저렴해서 안 쓴다니까. 아, 여기는 양상입니다. 양상 15번에. 결과라는 단어도 안 쓰고 양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다음에 외제적 문화변동 양상은 외제적 문화변동 양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문화접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문화접변. 문화가 접해서 변화하는 모습이 어떤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중간 끝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처음 이거거든요. 문화 변동이 일어나는 처음 단계다. 처음 단계. 문화 전파가 일어나는 거죠. 저희 중간 과정에서 문화 전파 과정에서의 전개 양상. 둘이 문화가 접촉했어. 외부에서 문화에서 들어왔잖아. 둘이 접촉했을 때 그 과정이 강제적이냐 자발적이냐에 따라 강제성에 따라입니다. 그래서 강제성 기준으로 중간 과정을 나타내는 거다. 이거는 강제성 기준으로 강제적 문화접변이 있고 자발적 문화접변이 있어요. 여기는 주로 식민지배 상황이 많은데 창씨개념, 뭐 단발력 이런 거 강제적인 거죠. 근데 항상 무조건 식민지 지배 상황이라고 해서 강제적 문화 접근만 있는 건 아니야. 자발적 문화 접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에 보면은 20년대 일본이 1차 세계대전 막 참가해가지고 승전국이고 막 문화 발전하고 말해가지고 일본 문화를 그때 당시는 문화 통치라 가지고 조금 너무 터프하게 안 다스렸단 말이야. 식민 통치를 일본이. 무단 통치 지나고 이제 3.1 운동 지나고 나서 20년대는 조금 풀어주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책을 막 취하다 보니까 일본 문화를 배워서 우리도 빨리 발전하자 뭐 이런 그 사상적 조류가 있었어요. 실형 양성 운동 말하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젊은이들이 우리도 일본 문화를 본받자는 운동, 약간 근대화된 그런 모습을 좀 모방하려는 운동 같은 게 있어서 모던 걸 모던 보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는 자발적인 거죠. 식민지배 상황에서. 나중에 소주가 저런 거 나거든요. 원래 소주는 우리는 전통주가 뭐야? 막걸리, 동동주 이런 거야. 뭘 가지고 만들어요? 쌀 가지고 만들어. 그래서 공유로 만드는 우리는 발효주 계열이 전통주다. 농경 문화권이잖아. 쌀 발효해가지고 먹는 거. 그거는 그렇게까지 도수가 높지 않아요. 발효주는 원래. 그래서 노동하면서 노동을 좀 힘듦을 잊기 위한 그런 이제 좀 노동하면서 먹는 그런 술이었던 거죠. 근데 저기 몽고는 저 위쪽 동네 춥잖아. 거기는 다 무슨 계열 술을 마시냐면 증류주 계열을 마십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아요. 그래서 거기는 몸의 온도를 올리기 위한 술인 거지. 러시아는 그냥 보드카 먹잖아. 그럼 다 증류주 계열이에요. 근데 이제 몽골 지배 때 소주가 들어왔어. 지금 마치 우리나라 전통 술인 것처럼 막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지만 식민 지배 당시 들어온 거야. 근데 알코올은 맛있죠. 맛있으면 취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알코올도 이제 아직까지 쭉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런 거죠. 자발적 문화접변 사례는 뭐가 나왔냐면 교과서에 나바호족 인디언의 금속 세공 기술 같은 거 나왔습니다. 나바호족 인디언은 아프리카 원주민 부족이래요. 아프리카 원주민 부족인데 유럽 애들이랑 막 교류하다가 원래는 막 그 수렵 채집 생활 막 이런 거 하고 했는데 너무 힘들죠. 사냥 막 나가고 그다음에 뭐 과일 따고 막 이런 거. 근데 유럽 애들 보니까 뭐 조금만 뭐 좀 전해주면은 막 엄청 좋은 물건들 막 식량 이런 거 다 막 나눠주고 하니까 얘네들이랑 교류하는 게 훨씬 먹고 살기 편하네. 근데 우리가 뭐 교류하려면 뭐가 필요해? 우리가 줄 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나전 칠기 공예 이런 거를 자기네들 민속 토착화 시켰어요. 그래서 유럽 애들의 금속 세공 기술 이런 걸 배운 다음에 교류할 때 이거 나바호족 인디언 전통 공예야 이러면서 주고 새로운 거 갖고 있다. 근데 아무도 나바호족 인디언 보고 금속 세공 기술을 배우라고 칼 들고 협박한 적이 없어. 지네들이 교류하려고 배운 걸 거 아니야. 자발적 문화접변 사례죠. 이어서 합니다.
요거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발적 강제적은 많이 나오진 않고 요게 더 많이 나오죠. 문화적 변의 결과 기준인데 결과 기준. 결과 기준으로 세 개로 나눕니다. 문화 전파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 양상에 따른 것이. 그래서 이게 원인이 처음이고 원인이 처음, 문화 변동 요인, 문화 전파가 처음이고 이게 문화 변동이 이루어지는 중이랬죠. 자발적이냐 강제자의 중간 과정에 따라 강제성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 변동 결과가 어떻게 남았냐에 따라 결과 기준으로 이게 마지막에 다 끝이다. 되죠? 여기는 세 개가 있는데 문화 동화, 문화 병존, 문화 융합이라고 해요. 문화 융합. 또빠융으로 외웁니다. 또빠융. 문화 두 개 만났잖아. 문화가 두 개 만나서 남은 결과죠. 그래서 문화끼리 또빠융 이렇게 한 거야. 동병융이야. 외워라. 외워라. 나도 이런 거 쉽지 않은데 근데 머리 안 들어가는 거 어떡합니까? 또빠융, 또빠융. 동화, 병존, 융합이다. 세 개. 됐죠? 요것도 외웁니다. 문화 동화는 뭐가 동화냐면 동화 혹은 흡수입니다. A 플러스 A가 기존 문화다. A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화 요소. 그다음에 B가 바깥에서 새롭게 들어온 문화 요소야. 그게 우리 게 없어진 다음에 다른 문화 요소로 대체되면 문화 동화. 우리 게 그쪽으로 동화된 거죠. 혹은 문화 흡수라 그래. 우리 게 그쪽으로 흡수된 거죠. 괜찮니? 선지에서 뭐라고 나올 거냐면 A가 있고 B가 들어왔는데 문화 변동이 일어나서 A가 됐다. 이거 문화 흡수 맞습니까? 아닙니까? 가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게 있고 바깥에서 뭔가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게 남았어. 문화 흡수 맞을까? 아니야. 그건 문화 변동 자체가 아닙니다. 바깥에서 뭔가 들어왔잖아. 들어왔다가 없어졌잖아. 문화 변동이 일어나니? 안 일어났잖아. 문화 변동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 변동의 양상이잖아. 문화 변동 자체가 아니면 문화 변동 양상에 당연히 들어갈 수 없겠지. 이거는. 오답선지로 나올 겁니다. 기존 게 있고 새롭게 들어왔는데 기존 걸로 남았어. 문화 변동이 아니라고. 문화 흡수도 아닙니다. 이해가지? 그래서 교과서 사례는 뭐냐면은 캐나다의 원주민 기숙학교. 캐나다는 누구 식민지배? 우리 무슨 아메리카라 그래요? 앵글로 영국 식민지배도. 미국이랑 캐나다가 전부 다 영국 식민지배야. 그래서 여기도 원래 캐나다 원주민들이 살았겠죠. 근데 원주민들 딱 식민지배 하려고 근데 얘네들이 원주민 토착 언어, 토착 문화, 토착 풍습 이런 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곤란하단 말이야. 그래서 서양식 기숙학교에 원주민 아이들을 강제로 교육을 시켰어. 근대식 교육을 시켜준다는 명분 하에 원주민 언어 이런 거 안 가르치고 서양 언어, 그다음에 서양 풍습, 서양식 생활 방식 이런 거 가르쳤단 말이야. 서구식 사상 교육을 해서 결과적으로 원주민 문화가 사라졌죠. 이런 게 그래서 문화 흡수, 문화 동화 사례다. 그리고 현대 서양식 후복 문화 요거잖아요. 요거. 식민지배죠. 식민지배. 그지? 서구식으로 다 대체됐잖아. 만약에 우리가 우리 문화를 가지고 있으려면 한복 입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서양식 옷 입고 있지. 그래서 우리 전통 후복 양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문화 동화 사례. 우리는 식민지배를 36년 당했는데 다행히 식민지배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한국어를 아직 쓰고 있죠. 알제리는 프랑스 식민지였거든. 그래서 원래 알제리어가 있었는데 지금 알제리 공용어는 프랑스어입니다. 여기는 좀 오래 식민지배 당해가지고 그쪽 언어가 없어진 거죠. 저기 라틴 아메리카도 다 무슨 언어 쓰고 있다 그랬어. 어느 국가만 무슨 언어 쓰고 나머지는 다 무슨 언어 쓴다고? 어느 국가는 무슨 언어? 포르투갈어 무슨 나라가? 브라질이 비읍 기억납니까? 부프 브라질 포르투갈. 나머지는 다 무슨 언어? 스페인 언어 썼다. 기억하시고 거기도 문화 흡수겠죠. 거기. 다음 문화 병존. 기존 게 있고 새로운 게 들어왔어. 그 다음에 기존 거랑 새로운 거랑 같이 있어. 문화 병존이라고 합니다. 혹은 공존이라고 해요. 같이 있으니까 공존하고 있는 거지. 여기는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미국 가면 있죠. 인천에도 차이나타운이 있잖아. 그러면은 차이나, 코리아타운의 그들만의 문화, 언어, 풍습 이런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미국 사회에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문화도 있고, 한국 문화도 있고, 중국 문화도 있고, 그러니까 문화 병존이라고. 하나가 없어진 게 없죠. 그리고 걔네들끼리 문화끼리도 섞이지도 않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냥 같이 있는 거죠. 문화 병존이다. 우리도 양의원 가가지고 그냥 일반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고, 그다음에 한약 한의원 가가지고 침 맞고, 그다음에 약 그냥 병원 약국 가가지고 약 짓고, 한의원 가가지고 한약 짓고.
이렇게 양이약 한약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둘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문화 병존 사례.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때 그 별명이 뭐랬어? 동남아시아를 부르는 다른 명칭 뭐의 무슨 길? 바다의 실크로드잖아. 이번 오늘 테스트를 봤죠. 오늘 테스트를 봤으면 알지 않니 친구들?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바다의 실크로드, 바다의 실크로드. 그래서 거기는 오만 문화, 막 다 언어, 종교 이런 게 다 자판기 지역이랬죠. 원래 바다가 교통이 편하기도 하고 중국이랑 인도 사이에 있고 하니까. 그래서 무슨 종교까지 들어가 있다? 당연히 인도니 옆이니까 힌두교 들어가고 중국 밑이니까 불교 들어가고 그리고 이슬람교랑 크리스트교까지 들어간다고. 그래서 바다의 실크로드였죠. 그런 얘기를 저번 주에 했습니다. 저번 주에. 많이 오래 전에 한 게 아니야 친구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온갖 막 종교 막 이런 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막 공용어가 4개씩 되고 그래요. 그리고 종교도 오만 종교가 다 자탕이다 보니까 우리는 종교 기념일이 2개 있죠. 크리스마스랑 부처님 오신 날밖에 없잖아. 1년에 2번 쉰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매 달마다 무슨 종교 기념일 무슨 종교 기념일 해가지고 다른 종교 기념일로 매달마다 한 번씩 종교 기념일이 있대요. 좋겠지. 그래서 1월달은 뭐 힌두교 기념일, 2월달은 이슬람교 기념일, 3월달은 부처님 오신 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각각의 종교 언어들이 다 같이 공존 중이니까 문화 병존, 공존 사례다. 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빈칸도 하나도 안 뚫어놨죠. 외울 게 없어. 그냥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서윤아, 그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 넘어가고 마지막 문화 융합입니다. 여기는 기존에 있던 문화가 있는 상태로 바깥에 뭔가 들어온 다음에 새로운 문화 요소가 창조돼야 된다. 여기도 새로운 문화 요소가 발명된다가 C다. C. 그래서 발명이 들어가는 게 조금 이따 하겠지만 뭐뭐냐면 얘도 발명이 나타나고요. 이전에 없던 게 새롭게 나타났잖아. C는 예전에 없던 문화 요소죠. 새롭게 나타나니까 얘도 발명. 그 다음에 여기도 자극전파도 새롭게 나타났듯이 여기도 새로운 문화 요소 창조. 그 다음에 발명도 새로운 문화 요소 창조. 요 3개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 요소 C가 등장하는 게 문화 융합이랑 자극전파랑 발명 3개예요. 중요합니다. 이거 자주 나온다. 자주 나오는 건지. 자, 문화융합은 거의 시험 나오면 전파에서는 자극전파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문화융합이 시험에 나와. 그래서 이게 사례들이 많지.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어. 이거는 굳이 막 써서 외울 필요가 없고 여기는 왜 빈칸이 많이 뚫려 있냐면 너네가 이런 거 사례를 따로 안 외우잖아. 제시문 보고 조금 파악하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어차피 이 어떤 자료를 준 다음에 그게 문화융합이냐 뭐 동화냐 병존이냐 이런 거만 구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사례를 다 외우십시오. 내용이 엄청 막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서. 처음 해봅니다. 요 융합은 기존 거 플러스 새로운 게 또 다른 새로운 거죠. 뭐냐면 여기 밥 버거인데 밥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지. 햄버거는 서양식에서 들어온 거잖아. 둘이 합치니까 뭐야? 밥버거 나온 거죠. 본부스 밥버거죠. 예전에 롯데리아에 라이스 버거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만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그래서 밥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 하지만 밥버거는 원래 없던 거였으니까 밥버거는 C네. 그래서 문화 융합 사례다. 괜찮죠? 불고기 피자 이런 겁니다. 불고기 플러스 피자는 불고기 피자. 근데 불고기 피자는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란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야 불고기 피자는. 불고기가 우리나라 음식이니까. 그리고 계량 한복 원래 그 전통 한복에는 주머니라는 게 없어요. 원래는.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주머니는 있는데 주머니를 원래 뭐 하고 다니는 거면 차고 다니는 거야. 복주머니야. 근데 지금 이거 주머니를 뭐라 그래? 호주머니라 그러지. 왜 호주머니야? 호랑이 호자를 써요. 원래 몽골 지배 때 들어온 겁니다. 걔네는 막 이렇게 막 말 타고 댕기다 하면은 주머니 막 차놓으면 떨어진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냥 옷 안에 그냥 주머니를 만들어 놨다는 거지 옛날에는. 그게 우리나라 들어가지고 오랑캐 호자 붙여가지고 호주머니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대로 놔둔 다음에 플러스 전통 한복을 이제 서양식 양복식으로 일상생활 편하게 개량하게 개량하고 있습니다. 기존 거 있고 전통 한복 플러스 서구식 생활 그 복장 생활 이런 거 합쳐가지고 개량 한복 된 거니까 문화 융합 사례. 다음 돌침대 아파트 난방이대 둘 다 비슷해요. 서양에는 집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서양에는 신발 신고 들어가잖아. 왜 신발? 서양은 난방을 어떻게 해요? 서양은 어떤 방? 우리는 왜 신발을 안에 벗고 들어가고 왜 서구는 신발을 신고 들어갑니까? 방에 들어갈 때. 오, 그렇지. 우리는 난방이 바닥 난방이야, 바닥 난방. 우리는 겨울 전 세계에서 우리가 그 베이징이랑 탑2 정도로 연교차가 큰 나라다.
그러니까 인구 1000만 이상의 대도시 중에서 베이징이랑 서울 빼고는 이 정도 연교차를 가진 지역이 없거든. 겨울은 존내 춥고 여름 금내 덥고 이러니까 겨울이 너무 추워서 난방을 빡시게 안 하면 다 얼어 죽는다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따뜻하거든요. 겨울 연평균 기온이. 근데 겨울 동사자가 일본이 더 많아. 왜 일본이 덜 추운데 동사자가 많냐면 거기는 난방을 그렇게 빡시게 안 하거든. 코타츠 저번에 얘기했지 코타츠. 그 정도로 갖다 난방을 해. 따로 난방 기구가 별도로 없단 말이야. 습하고 이러니까 추워도 그렇게까지 많이 안 추워지기 때문에. 이해가니? 근데 우리는 온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등 막 바닥 뜨끈뜨끈 안 하면은 다 뒤져요 얼어서. 그래서 난방을 엄청 집착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바닥이 따뜻하니까 바닥 난방이라 가지고 발이 따뜻해야죠. 그러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서양은 어떻게 난방을 했냐면 벽난로를 설치했어요. 벽난로. 그러면 벽난로는 이제 거기는 습하잖아. 편서풍 지역이라 가지고 1년 내내 흙 뿌리듯 한 비가 내릴 때 좀 습기도 많고. 기억나니? 저번 주에 했다. 저번 주에. 저번에 기후 파트구나. 저번 주에 했죠. 그래서 대기가 습하기 때문에 습기도 좀 말릴 겸 집안도 보송보송하게 할 겸 해가지고 벽난로를 가지고 대기 난방을 해.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간다? 밑으로 깔립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따뜻한 공기는. 아니 과학 기본 상식이잖아.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 밑으로 내려가. 위로 올라가잖아. 발바닥이 차가워요, 따뜻해요? 발바닥이 차갑겠지.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간다니까? 대기 난방을 하면. 그러면 바닥이 차가우니까 맨발로 가야 돼? 아니면 신발을 신어야 돼? 그래서 신발을 신는 겁니다. 이해가죠? 요새는 많이 바뀌고 있답니다. 요새는 뭐 위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실내에서 슬리퍼 신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걔네가 입식 문화가 되고 우리가 좌식 문화가 된 게 난방 차이 때문이다. 근데 여전히 기온은 안 변했지. 우리는 아직도 겨울이 겁내 춥잖아. 온도를 잃을 수가 없는 거야. 그지? 근데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한 혼종이 나타났죠. 장수 돌 침대 들어봤죠? 근데 그냥 바닥이 돌인 침대가 아니라 여기 돌은 온돌이다. 온돌. 장수 돌 침대를 보잖아. 그럼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이거를 돌리면 레버를 돌리잖아. 그러면은 그 돌침대 바닥이 따뜻해집니다. 전기장판이에요. 전기장판. 전기장판인데 이제 매트릭스 깔고 약간 서구식으로 좀 푹신푹신함도 즐기고 싶으니까 둘이 그냥 합쳐 놓은 거죠. 전기장판 깐 침대인데 이제 바닥이 온돌이라서 돌침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바닥이 돌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산이 많아서 돌을 깔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가 없냐면 고층 집이 없어요 원래. 그지? 전통 한옥을 보면 2층 집도 없다. 2층 집도. 생각해보면 2층 집이 없지. 왜? 2층에는 난방이 안 되니까. 온도를 깔아야 되는데 그러면 집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2층 집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서구식 아파트 뭐 이런 게 들어오는 거죠. 고층 가옥 뭐 이런 게 들어오는 거지. 근데 들어오는데 뭐가 다행히 있었냐면 그 귀뚜라미가 이렇게 보일러를 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아파트 난방은 어떻게 하냐면 밑에 관을 깔아요. 바닥 밑에 관을 깔아가지고 이 귀뚜라미가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를 덮이는 겁니다. 위로 올라갔는데 관은 그렇게 무겁지 않잖아. 돌보다는. 그지? 그래서 관이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바닥 난방이 돼서 우리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거야. 그거 아니면은 기후가 아직도 겁내 춥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1층 집 살겠죠. 집값이 더 비쌌겠지 아마.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쓸데없이 너무 설명이 자세할 필요는 없는데 알아두세요. 좀 재밌지 않냐 이런 걸 들으면? 재미가 없니? 나만 재밌군요. 넘어가고요. 여튼 그래서 온돌 플러스 서양식 주거학교는 이 사례는 나온다. 이게 왜 그런지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아파트 난방, 돌침대는 문화 융합 사례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주영아 일어나라! 서 있어. 저 고개 숙이고 있어. 서 있어. 끝날 때까지 서 있어. 끝날 때까지. 서. 넘어가고. 그리고 전통 현대 결혼식인데 현대 결혼식. 자, 결혼식을 보면은 지금 두 개 나눠서 하는데 원래 전통 결혼식은 두 번 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결혼식은 어디서 하냐면 그 와이프 집에서 원래 먼저 합니다. 친정에서 먼저 식을 올리고 빠이빠이 해주는 거야. 이제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시댁 가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신랑 신부 혼례를 거기서 올린 다음에 이제 신랑 집에 와서 한 번 더 해.
이게 앞으로 잘 살아라 이러면서 그걸 패백이라 그래요. 근데 그 문화가 아직 남아가지고 그 신부집에서 올리던 혼례식은 어떤 식으로? 서양식으로 하지. 웨딩 마치 하잖아. 행진. 그래서 웨딩 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막 이렇게 행진 딱 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제 가족 친지들만 모여가지고 소규모로 한복 입고 던져주고 또 잘 살아라 이런 거 하는 거야. 둘이 같이 있잖아. 이걸 따로따로 보면 문화 병존일 수도 있어. 근데 합쳐서 보면 문화 융합이겠죠. 이런 식으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게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이해가니? 다음은 외부 한옥 양식 플러스 내부 바실리카 양식인데 천주교 강화성당이라고 적습니다. 강화성당. 오늘 사진을 보여줘야겠다. 원래 사진을 따놔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천주교 강화성당을 보여주겠습니다. 강화성당 이렇게 생겼는데 이미지. 요게 외부 모습이야. 외부 모습. 바깥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이니? 한옥이에요. 한옥 그냥. 근데 내부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내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성당이라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초기에 들어온 성당이다. 그러니까 성당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원래 짓던 대로 바깥은 한옥으로 한 다음에 내부만 성당식으로 꾸며놓은 겁니다. 문화 융합사례. 이거는 나도 잘 모르는데 바실리카 양식이 성당 양식이래요. 그래서 외부에는 원래 짓던 대로 한옥 짓고 안만 천주교 성당식으로 바꾼 거라서 문화 융합 사례겠죠. 다음 재즈. 이거는 흑인 전통 음악, 뭐 R&B 소울 뭐 이런 건데 거기다가 유럽 악기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게 재즈. 이런 거를 너네가 재즈가 문화 융합이라고 따라 안 외워놓으면은 여기서 문화 변동의 양상을 모르시고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문화 병존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흑인 음악에 유럽 악기가 들어갔다. 근데 이전과는 다른 음악 양상이래 이게 재즈가. 그래서 문화 융합 사례다. 사례로 문화 융합으로 외워야 됩니다. 이해가? 이해가? 다음 전통 상신 숭배 신화 플러스 불교 산신각 혹은 산신각이라거나 삼신각이라고 둘 다 써도 돼요. 삼신각. 여기는 뭐냐면은 원래 우리나라 그 금도끼 은도끼 보면은 누가 금도끼 은도끼를 줍니까? 누가 금도끼 은도끼를 주지? 산신령이 주죠. 그래서 산신령이 수진아 이 숙제가 너의 숙제냐? 아닙니다. 저의 숙제가 아닙니다. 국어 숙제가 너의 숙제냐? 아닙니다. 이 숙제가 저의 숙제가 아닙니다. 정직하거나 이 숙제 다 가져라고 그런 거잖아. 그죠? 여튼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특 뭐가 많다? 반도특 산이 많다. 산이 많기 때문에 원래 우리 전통 신앙이 뭘 숭배하는 신앙이 있었어. 산신령 숭배 신앙이 있었던 거죠. 옛날에 이게 다 나오잖아요. 산신령이. 그지?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절 안에 산신령을 모셔놓은 절이 없어.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절 안에 가면은 산신령을 모셔둔 건물이 있다고. 저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산신각이야. 우리 어머니가 그 불교 믿으시거든. 나는 어린이 불교학교 출신이에요. 지금 불교를 믿진 않는데. 그래서 어릴 적에 막 수능 치료 갈 때 막 그 전주에 한번 기도 드리고 할 때 산신각 근데 한때 이제 종교 뭐 사상 무속 뭐 이런 거 좀 심신해 있던 때가 있어가지고 여기 산신각 가가지고 기도 드리고 수능 치료 가고 그랬었어요. 몇 주 전이었는데 그때가. 여튼 그래서 산신을 모신 전각이라서 산신각이고 이 삼신은 칠성신하고 산신하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산신하고 그다음에 독성신이라고 홀로 깨달은 신이래. 그래서 나반존자라고 부처님 그 경전 공부도 안 하고 혹은 뭐 다른 스님이 가르쳐줘서도 아니고 그냥 혼자 수양해서 깨달은 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유행하는 불교 성인입니다. 세 명을 모신 전각에서 삼신각이라고 해요. 근데 메인은 거기서 삼신각에서도 메인은 산신이야. 알 필요는 없고요, 뭐 이렇게까지. 그래서 산신각이 뭐다 그냥 전통 상신 숭배신학 플러스 불교이기 때문에 문화 융합 사례다는 걸 알면 돼. 삼신각, 산신각 나온다. 문화 융합 이렇게. 다음 이것도 사진을 봐야 되는데 멕시코 원주민 문화 그리스도교인데 과달루페 성모상이라고 합니다. 과달루페 성모상. 과달루페는 멕시코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또 보여줄게요. 과달루페 성모. 이것도 이렇게 생겼는데
자 원래 성모 마리아니까 피부색이 어때야 돼? 피부색이 하얘죠. 백인이잖아. 코카소스 인종이란 말이야. 유대인 쪽도 북아프리카 계열이죠. 이스라엘 쪽. 근데 이제 멕시코 과달루페 가면 성모상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성모상이에요. 성모상. 피부색이 어때요? 피부색이 일어나고 뭐야? 성모상 피부색이 어떻다고 지금? 피부색이 까맣죠? 보이니? 아니요. 피부색이 까맣고 그리고 무슨 옷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이스라엘 복장은 아니죠. 유대인들 복장은 아니잖아요. 멕시코 전통 의상이래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막 반짝반짝 뭐 후광이 보이죠? 후광 막 이런 식으로 태양 막 비치는 게 있거든. 태양신 숭배 신앙이라고. 멕시코 전통 태양신 숭배 신앙까지 합쳐져가지고 다 짬뽕이 된 거지. 근데 성모 마리아를 이상하게 그래서 모셔놓은. 그래서 과달루페에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인데 멕시코 전통 원주민 복장, 그다음에 뭐 피부색, 그다음에 태양신 숭배상 다 합친 다음에 거기 크리스트 그 성모 마리아를 모셔놓은 거죠. 그래서 문화융합상. 다음 불교랑 헬레니즘 문화인데 간다라 미술이라고 씁니다. 간다라 미술. 자, 간다라 미술은 이제 불상을 그리면 간다라 미술이야. 원래 지금 이슬람교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좀 그 진지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의 모습을 조각하지 않아. 이슬람교에서.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그 조각을 한다? 아라베스크 문양이라고 기하학적 무늬, 뭐 덩굴 무늬 이런 걸로 이제 좀 이쁘게 꾸며놓거든요. 신의 모습을 새겨놓은 조각상이나 그림이 없다 이슬람교에서는. 왜 그러면 안 돼?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다 뭐 돌덩어리 기도하고 있지 우리 집에. 성모상 막 이렇게 하면 예수님 그러면 기도하면 그냥 돌 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 우상숭배지 우상숭배.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 서유럽에서 동로마 교회랑 서로마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원인 중 하나도 성상숭배 금지 때문이야. 로마 교황은 허용하자 그랬고 저 멍청한 게르만족한테 이거를 포교하려면은 성상같이 보이는 형상물이 필요하다. 동로마 쪽에서는 어디 저거로 이단을 막 이러면서 하다가 갈라졌거든요. 초기 불교도 마찬가지.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나를 신으로 섬기지 말라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나를 섬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부처는 다시 저번에 내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불교는 다신교 맞아요? 불교는 유일신교입니까? 다신교입니까? 불교는 신교 없어. 불교는 유일신교고 다신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우리가 부처가 되기를 수양하는 사상이야. 근데 우리가 하느님 여호와가 될 수 없죠. 우리가 제우스 신 뭐 이런 게 될 수 없단 말이야. 신을 믿는 데서는 우리가 알라 신이 될 수 없지. 근데 불교에서는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나를 신으로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원래 부처님의 모습은 수레바퀴나 혹은 나무의 모습으로 보리수죠. 보리수. 깨달음을 나무. 보리수의 모습 혹은 수레바퀴 모습으로 부처님을 그렸다고. 근데 저기 서양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먼저 가더니 딱 인더스 강까지 왔다가 이제 목이 물려서 돌아가셨단 말이야. 말라리아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서양 문화가 그리스 문화죠. 마케도니아가 그리스에 속한 폴리스니까. 그래서 서양 문화가 딱 들어왔는데 그 서양 문화가 어때? 신을 어떻게 그리지? 제우스 아테나 어떻게 그려요? 사람 모습으로 그리죠. 사람 모습. 그래서 거기 충격을 받았지. 부처님도 사람이었죠. 그지? 그래서 부처님을 예전에는 보리수 혹은 수레바퀴 모양으로 사람으로 안 그렸는데 여기는 신도 사람으로 그려요. 부처님도 사람으로 그릴 수 있겠지. 그래서 불상이 만들어진다. 불상이. 근데 뭐랑 좀 구분해야 되냐면 불상이 만들어진 거는 뭐야? 문화 융합사례지. 불교 플러스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그 그리스 문화다. 그리스 문화. 그리스 민족명으로 하면 헬라족이야. 그리스는 지역명이고 우리도 한국인이잖아. 한국인. 국가명으로 하면 한국이란 한국인인데 민족명으로 하면 우리가 한민족이죠. 한민족. 그리고 여기도 나라 이름으로는 그리스인인데 민족명으로 하면은 헬라족이라고 하거든요. 민족명. 그래서 헬라족의 문화다. 헬레니즘 문화다. 여기 좀 마케도니아도 그리스 문화니까 헬레니즘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져가지고 부처님을 사람 모양으로 그리네. 간다라 미술. 이거는 뭐의 사례라고? 문화? 융합 사례다.
원래 있던 불교 플러스 헬레니즘으로 합쳐진 거니까. 근데 뭐랑 주의를 해야 되냐, 뭘 주의를 해야 되냐면 간단한 미술이 만들어진 것 자체를 문화의 융합인데 뭘로도 나와. 전파된 거는 직접 전파예요, 직접 전파. 그래서 다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 중간, 끝이지. 같은 문화 변동을 가지고도 문화 접변에서 문화 동화, 문화 전파에서는 뭐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해가니? 콜럼버스 신대륙 한 거 뭐야?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이잖아, 발견. 근데 과정이 어땠어? 강제적이었죠. 발견해가지고 막 노예로 삼고 뭐 플랜테이션 농업시키고 막 광산 캐고 만들고 이런 거 다 강제적이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결과는 어때? 문화 흡수죠, 문화 흡수. 원주민 문화가 없잖아요. 라틴 아메리카 원래 있던 원주민 문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 식으로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다르게 볼 수 있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어디에 주목하는가에 따라 다른 겁니다. 하여튼 간단한 미술이 직접 전파로 나올 수도 있고 비상국가로 나온다. 그다음에 문화 융합 사례로 나올 수 있다. 마지막 문화 융합, 비잔틴 양식 플러스 이슬람 첨탑인데 이거를 성 소피아 대성당이라고 씁니다. 성 소피아 대성당.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이스탄불이라고 터키의 문화 수도다, 문화 수도. 실질적 수도 역할을 해요. 실제 수도는 앙카라인데 이제 터키가 이스탄불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유럽에 이렇게 있고 아이리아 반도, 여기 아나톨리아 반도고 뭐 확대가 안 되나? 지도 나온 게 여기 있겠지. 여기에 여기 요게 아나톨리아 반도, 앙카라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터키라서.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든. 여기까지가 터키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너무 이게 한쪽에 몰려 있으니까 중간 앙카라를 수도로 했는데 유럽이랑 연결되는 부분이고 흑해랑 통과하는 지중해 연결점 멀려가지고 여기가 실질적으로 수도 역할을 합니다. 옛날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이야. 누구 수도였겠니? 비잔틴 제국 수도였다. 옛날 이름은 비잔티움.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곳으로 천도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러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이 된 거죠. 그걸 중2 때 배웁니다. 중2 때. 여튼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기 그리스 땅이었고 비잔틴 문화권이라고 불렸어요. 동부 유럽 쪽이니까 무슨 문화? 동방 정교에 있는 쪽이야. 동부 유럽. 그래서 뭐 그리스 문자, 동방 정교, 비잔틴 문화 이런 거 믿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이때 성 소피아 대성당에 엄청 큰 성당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걸 누가 정복했다? 지금 터키 이슬람이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슬람에는 그 모스크라고 하거든요. 이슬람 사원은 모스크에는 뭘 세우냐면 여기 모스크가 이렇게 있으면은 돔 양식 외곽에다가 이렇게 첨탑을 세웁니다. 막루 비스무리하게. 이 미너렛이라고 하는 뾰족탑을 세우는데 이 뾰족탑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급이 높은 사원이에요. 성 소피아 대성당에는 6개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이건 뭐였다? 성당이었지. 동방정교의 성당이야. 근데 그 성당에다가 뭘 세운 거야? 이슬람 첨탑을 세운 거죠. 그 대신 뭐의 사례겠니? 문화융합 사례겠지. 둘이 합쳐져 있습니다. 여기 나온다 조금 이따가 기출문제 수능 통사 예시문항에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 짠. 그래서 문화융합에 성소피아 대성당까지 나온다. 주영아! 고개 들고 있어. 왜 앉아? 서 있어. 여기서 앉아. 말도 안 해. 넘어가고. 여기까지 문화융합이었습니다. 앞에 배운 거 복습인데 새로운 문화요소 형성 관련돼서 자 A를 기존 문화요소, B를 전파된 문화요소, C를 새로운 문화요소라고 할 때 자 C가 등장하는 건 뭐 세 개밖에 없다? 새로운 문화요소가 등장하는 건 뭐밖에 없어? 발명, 자극 전파, 문화융합 세 개밖에 없어요. 새로운 문화요소가 창조되었다 혹은 발명되었다, 형성되었다 이렇게. 자 근데 이 세 개의 차이점을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발명은 특히나 2차적 발명이랑 자극 전파 이런 걸 문화융합 이런 걸 구분해야 돼서. 자 발명은 이 새로운 문화요소가 등장하기 전에 뭐가 있어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공집합 알죠? 공집합 파이.
파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잖아. 발명이라고 합니다. 발명. 기존에 없어야 됩니다. 없어요. 기존에 아무것도 없어야 발명이 됩니다. 두 번째 자극전파는 기존에 뭐가 있어 없어? 자 다시 자극전파가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자극전파는 바깥에서 새로운 문화요소가 들어가야 돼. 근데 기존에 우리는 문화요소가 있었어 없었어? 기존에는 우리는 문화요소가 없었어. 구분해야 돼요. 기존에 문화요소가 있는 건 뭐야? 문화 융합이야. 주영 아까 그 자극전파 두 개 뭐라고? 이두랑 그 문자 그 무슨 문자? 체로키 문자다. 뭐라고? 이두랑 뭐라고? 체로키 문자. 근데 이두랑 체로키 문자는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죠. 한자가 들어온다면 그냥 그게 바로 우리 게 없이 이두가 된 거고. 그러니까 걔네 원래 그 체로키 부족 문자 없이 알파벳 부족이 그냥 체로키 문자가 된 거잖아. 그래서 기존 거는 없고 외부 거만 있습니다. 외부 거 들어온 다음에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자극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라서 자극전파라고 합니다. 근데 문화융합은 우리 게 있어 없어? 우리 게 있지. A가 있잖아.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온 거 있어 없어? 바깥에서 있어야죠. 있어야 외재적 문화 변동 양산이 되니까. 그지? 그래서 A 플러스 B가 C가 돼야 문화융합이다. 애들이 처음에 이거 막 많이 헷갈려요. 물어보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돼. 기존 게 있으면 문화융합, 기존 게 없으면 적정. 아무것도 없었으면 그냥 그래야 돼요. 그래서 공통점은 새로운 문화요소가 형성된다 혹은 창조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은 이제 C가 형성되는 건 이 세 개뿐이고, 그리고 이 구분하는 건 뭐의 존재 유무? 기존 문화다. 기존 문화 A죠. A의 존재 유무에 따라 자극전파, 문화융합이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 계시다고? 누가? 네. 네? 아니, 저녁 진짜 아직 안 했어요. 지금 하겠습니다. 저녁 신청하겠습니다. 밥은 먹고 살아야지. 잠깐만. 외우세요. 다음, 요게 좀 자주 나오는 선지들이야. 문화적 변 주요 선지 부분인데, 자, 문화융합 제3의 문화요소가 형성된다. 혹은 뭐 새로운 문화요소가 형성된다는 뭐만 해당된다고 할까? 문화융합 또 발명 또 자극전파 3개. 문화융합 나왔으니까 얘만 오겠지. 그러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다. 문화동화 정체성이 유지된다. 문화동화가 정체성이 유지됩니까? 안 되죠. 우리께 사라지잖아. 문화 정체성 유지가 안 되고, 문화병조는 유지가 될까? 문화병조? 이번에 유지되겠죠.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B잖아. 병조는 우리께 남아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O다. O. 정체성이 유지됩니다. 정연아? 정연이? 누가 정연이야? 정연이 누군데? 정연이 문화융합은 문화 정체성이 유지될까? 자주 나오거든요 이거. 유지된다 이거. 밥버거 안에 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돌침대 안에 돌이 있다고. 돌도 있고 침대도 있고 돌침대도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거. 다음, 문화 다양성이 증진된다. 문화 동화는 다양성이 증진되지 않겠죠. 이게 사라지잖아. 사라지는 거 없는 거고. 송현이 문화 병조는 문화 다양성이 증진될까? 증진되겠지. A 플러스 B니까. 그죠? A 플러스 B가 둘 다 남아있는 거. 문화 융합은 증진돼요? 증진된다. 예. 서윤이 옆에. 문화 동화는 기존 문화의 양상이 변화합니까? 문화 동화? 변화하겠죠. 우리게 사라지잖아. 기존 문화 양상이 변화하는 거야. 문화 병조는 변화할까 안 할까? 수진이 어떻게 생각해? 문화 병조는 기존 문화 양상이 변화하나? 변화합니다. 뭔 얘기냐면 이거는 원래 있었던 게 뭐라고? 원래 문화 변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A만 있었다고. A만. 근데 문화 변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된 거야? A 플러스 B가 된 거지. 그래서 A에서 A 플러스 B로 문화 양상이 변화한 거잖아. 그래서 셋 다 O다 이거는. 기존 문화 양상이 변화되었다는. 이해감? 안감?
뭐 다들 불만이 많은 얼굴인데 이해하십시오. 선지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그냥 지역적 내용인데 조금 소단원 하나거든요. 소단원 되게 짧게 나와요. 어렵진 않고 용어만 알면 된다.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인데 자, 과거부터 내려오는 것 중에서 과거부터 내려와야 돼. 두 가지 다 만족해야 됩니다. 과거부터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생활 양식이어야 돼. 이걸 전통문화라고 합니다. 전통문화라고 보고 이 전통문화는 뭐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고 문화에는 다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 특히나 이전부터 쭉 내려오기 때문에 소속감 정체성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다음에 관광상품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전통문화는. 오늘날에는 이 전통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느냐,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용어가 알아둡니다. 창조적 계승. 전통문화를 어떻게 해야 돼?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돼. 왜 창조적 계승 얘기가 나오냐면 저 뒤에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세계화 파트가 단원이 따로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세계가 너무 긴밀해졌죠. 그래서 주로 소프트 파워가 강한 문화가 선진국 문화겠지 일반적으로. 소프트 파워가 강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잠식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해요. 문화 흡수 사례가 많다고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에. 사면 언어도 많아지고 복장 이런 것도 서구식으로 많이 통일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통 문화가 소멸하거나 해결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커피집은 다 뭐만 있는 거야? 스타벅스만 있고 패스트푸드점 전부 다 맥도날드만 있는 거죠. 그래서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문화를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과거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창조적으로 다시 해석한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럼 문화 융합 사례다 이것도. 그지? 기존 거 다음에 바깥에 거 들어온 거만 합해가지고 뭐 새로운 거 만드는 것처럼 이런 게 나옵니다.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 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어려워서지만 좀 빠가지고 4분 줄 테니까 4문제 풀어보세요. 4분. 두 문제만 풀자. 2문제 풀고 풀이하고 7분 남았네. 자, 68번 보자. 다의 바인미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프랑스 빵 바게트에서 유래했네. 근데 그러면 식민지 시절에 전래된 프랑스 빵 바게트에서 유래한 거니까 무슨 전파라 그래요 이런 거를? 무슨 전파야? 직접 전파야? 간접 전파야? 자극 전파야? 식민지 시절에 프랑스 빵이 왔으면 매개체를 통해서 왔겠습니까? 직접 전파겠지. 사람이 전달해 줬겠죠. 일단은 직접 전파입니다. 직접 전파. 직접. 저 베트남인들은 바게트를 고급 음식으로 여기서 여기에 찍어 먹었고 이것이 바인미로 불리게 되었고 바게트에 베트남 고유 음식으로 속을 채워 먹기 시작하면서 대중적인 먹거리로 변화하였는데 그러면은 원래 있던 게 있어 없어? 바인미는 유래된 건 바게트에서 유래했지. 직접 전파지. 직접 전파로 전파된 다음에 기존 문화가 있어 없어? 바인미에 기존 문화가 작용했어 안 했어? 작용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베트남 고유의 음식으로 속을 채워 먹기 시작했다며. 베트남 고유 음식 있었잖아. A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A가 있는 거죠. 고유 음식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프랑스 빵 바게트가 합쳐져서 뭐가 된 거야? 바인미가 된 거잖아. 무슨 사례니? 융합 사례지. 기존 거 플러스 새로운 게 들어와서 바인미라는 새로운 문화에서 창조된 거잖아요. 해석이 되니? 해석해야 된다. 문화 융합 사례고요. 직접 전파 문화 융합이 나타나 있는 거야. 밑에 이게 조금 어려운데 4번으로 찍은 사람이 좀 있어. 4번 69번에 4번 68번에 4번 한 사람 쏘. 그지. 이 4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거를 자극전파로 본 거지. 여기 자극전파가 안 나타냈거든요. 기존 게 있으니까 문화 융합이잖아. 여기 베트남 고유 음식이 있으니까 문화 융합이라서 자극전파는 아니야 여기는. 맞지? 여기서 자극전파로 착각한 건데 뭘 착각했냐면 크루아상이 오스트리아에서 시작한 빵인데 이슬람 상징인 초승달이 들어와서 크루아상이 된 거가 자극전파로 생각을 한 거거든 애들이. 그렇게 푼 애들은. 그렇게 푼 게 맞니? 여튼 자 근데 이게 자극전파가 되려면 기존의 문화 요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자극전파는 기존 문화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부에 없어야 돼. 근데 초승달이 들어와서 크루아상이 됐는데 초승달 모양 빵이잖아. 그러면 뭐랑 뭐가 합쳐진 거니? 초승달에다가 빵이 합쳐진 거지.
오스트리아가 기존에 빵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서양 애들은 원래 주식이 빵이죠. 그치? 밀로 만든 거잖아. 밀과 호남동어, 밀하고 목축을 같이 했잖아. 그래서 원래 빵이 있어요. 이해가니? 그럼 오스트리아에서 먹기 시작한데 이슬람 오스만 제국의 공격을 막아낸 오스트리아인들이 모욕을 주려고 이거 어떻게 전파된 거야? 초승달이 어떻게 넘어온 거니?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이지 직접! 전쟁을 했잖아. 전쟁은 사람이 넘겨준 거지. 직접 전파. 직접인데 기존에 있었다 없었다? 기존에 있었죠. 빵이 있었잖아. 그래서 초승달 모양인 빵은 크루아상은 크루아상에 그리고 프랑스 왕세자 혼이나 오스트리아 공주 앙투아네트가 제병세를 들어오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거는 직접 전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이 이거지 2번인데 직접 전파 사례가 나타나 있다. 이 직접 전파. 오스트리아 공주 앙투아네트가 가고 제병세 데려온 거 플러스 아까 그 전쟁하면서 처음에 초승달 넘어간 거. 자, 직접 전파다. 오케이. 먼저 이어서 풀이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화 융합이기 때문에 직접 전파. 가에서 문화 동화 사례가 안 나타나 있죠. 여기는 융합하고 직접 전파가 나타나 있어. X. 나는 직접 전파 나타나 있죠. 제빵사 데려온 것도 직접 전파고 그 공격으로 초승달이 들어왔잖아. 이슬람 초승달. 이것도 직접 전파예요. 그다음에 가에는 나와 달리 간접 전파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가에는 나와 달리 둘 다 직접 전파가 나타나 있죠. 간접 전파는 나타나 있지 않아. 매개체가 들어가야 돼. 간접 전파가 들어가려면 없고요. 그다음에 나에는 가와 달리 자주 전파의 사례가 나타나니까 이거 자주 전파 아니라고. 애들이 4번 찍은 애들이 오답률이 좀 있어요. 이거를 문화 융합인데 크루아상을 자주 전파한 사례로 착각한 거니까. 빵이 원래 있었으니까 문화 융합이에요. 빵. 가 나에는 모두 강제적 문화 접한 사례 아니죠. 뭐 직접 전파 이런 것도 여기 다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 강제적 문화 접변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베트남인들은 그지 식민 시절에 전파됐다 그래서 그게 직접 강제적인 건 아니다. 단발령이나 창씨개명처럼 뭔가 액션이 들어가야 돼. 근데 뭐 강제적으로 프랑스가 야 너 바게트 먹어 칼리고 협박한 거 아니잖아. 칼리고 협박해야 그 창씨개명 칼리고 협박했잖아요. 안 하면 불이익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야 강제적 문화접변이야. 넘어가고 요거가 좀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 사회문화에서 오거든요. 이 단원이. 과목명이 사회문화예요. 사회문화이기 때문에 문화 파트죠. 문화 파트니까 사회문화가 좀 이런 식으로 문제 양식을 자주 내는데 뭐가 키워드냐면 얘와 아니오 중 같은 답을 할 수 있는 양상을 한 묶음으로 묶은 거지. 답만 보자. 답 3번이거든. 맞춘 사람이 있니? 좋아. 자, 문화접변 양상 A, C는 각각 동화, 병존, 융합 중 하나야. 이 중 A의 사례로는 아프리카 흑인 유럽 전통음악이 결합된 재즈. 재즈 뭐라 그랬어? A는 그래서 융합이다. 융합. 재즈가 문화 융합 사례였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까 사례는 다 외우라고요. 문화 융합 특히. B의 사례로 뉴욕의 코리아타운 뭐야? B는 병존이겠지. A, C는 흡수다. 흡수. 흡수 또는 동화. 또박이는 동화. 자,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얘와 아니와 중 같은 답을 할 수 있는 양상을 묶은 거거든. 아니오와 아니오도 같은 양상을 묶일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기억 보도 봅니다. 가에는 문화 요소의 상실이 나타나는가? 문화 요소 상실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문화? 동화만 상실이 나타나죠. A랑 B는 상실이 나타나지 않잖아. 그러면은 적절하다니까 이 질문으로 C만 가려져야겠네. 그러면 C는 동화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 가에?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물었을 때 동화만 빠지고 문화융합 병존이 하나로 묶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옳은 선지입니다. 기억이. 이거 이해가니? 내용이 여기는 안 어려워요. 변별력이 크게 없다. 내용이 안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꼬여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래. 암기 분량이 많은. 역사는 이런 식으로 안 보잖아. 역사 문제 이렇게 나온 적 있습니까? ABC 나눠가지고 같은 걸 묶으시고 이렇게 안 나오거든. 역사는 암기 자체가 변별력이 돼요. 암기 분량 자체가. 근데 여기는 내용이 쉽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 풀이 유형이 익숙해져야 된다 너네가. 그래서 문화요소 상실이 나타나는가? 얘만 나타나고 얘는 안 나타나니까 둘 다 A, B 같이 묶을 수 있네. 그래서 적절합니다. 다음 나에는 기존 두 문화요소와의 성격이 다른 새로운 문화요소가 나타나는 건 뭐만? 기존 두 문화요소 성격이 다른 새로운 문화요소가 나타나는 거? 융합만 해당되거든요. 그럼 C만 따로 떨어져 나와야겠네. 아니구나. A만 떨어져 나와야겠네.
그래서 A만 떨어져 나오고 BC는 둘 다 아니오인 거죠. 그래서 BC 묶을 수 있네. 그래서 니은도 오른선지 맞고요. 다행히는 자발적 문화적변이 일어나는가는 알 수 없어요. 자발적으로도 융합병존 동화가 다 일어날 수 있고 강제적으로도 융합병존 동화가 다 일어날 수 있다.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를 했죠. 자발적 강제적은 중간 과정이고 그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결과가 어떻게 남느냐가 이제 또바융인 거죠. 동화병존 융합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거라서 X 부분. 그래서 기울 니은이 적다. 답이 3번 이렇게. 걔는 같이 풀어봅니다. 시간 되고서. 다음 문화전통 사례를 또 내용을 파악한 걸 발표해보자. 동그라미 구의 국교인 종교가 스트리밍을 통해 네모네모국에 퍼지게 되었네. 뭐예요? 무슨 전파야 이거? 간접 전파다. 스트리밍을 통해서 왔으니까 간접 전파가 나타났고요. 얼마 후 미음미음국에서는 A 종교와 미음미음국 고유 종교의 교리가 그렇다는 새로운 종교 B가 탄생됐다. B는 뭐에 다릅니까? B는 자 원래 A 종교는 바깥에서 스트리밍 통해 들어온 거죠. A 종교와 A 종교라고 나와있지 않나요? A 종교가 바깥에서 들어온 종교겠죠. 그다음에 네모네모 고유 종교의 결의가 결합된 새로운 종교 B가 창시됐다니까. 융합이다 융합. 바깥에서 A 종교 들어온 거고 고유 종교 교리 있었고 그 융합해가지고 이제 B가 나타난 거니까 간접 전파와 문화 융합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식료품 제조 판매하는 마름모국의 한 기업이 자국에서 전통적으로 짚을 이용하여 생선을 삭혀먹는 품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전에 없던 삭힌 생선 통조림을 개발했다. 마름모국에서 큰 인기를 보고 나중에 뭐 해서 합니까 이거? 오 그렇지 이거 자극 전파 맞았지? 자극 전파 아니야. 자극 전파 아닙니다. 2차적 발명 사례다. 자극 전파가 되려면 뭐가 나타나야 돼? 바깥에서 문화 요소가 들어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바깥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짚을 이용하여 생선을 삭혀먹는 풍습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지. 내부에만 있단 말이야. 여기서 문화 융합, 병존, 동화 뭐 이런 게 나타낼 수 있어? 없어. 그런 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발명으로 2차적 발명이죠. 2차적 발명으로 인한 문화 변동이에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자주 나와. 나는 여기는 문화 2차적 발명 사례죠. 2차적 발명. 자, 가해는 외제적, 근데 두 학생만 그렇게 말했다네. 가해는 외제적 요인에 의한 문화변동 사례 맞니? 가는 외제적 요인에 의한 문화변동 사례입니까? 맞지? 왜냐면 문화 융합이 외제적 문화변동 양상이니까. 그지? 그래서 오른선지. 가는 간접 전파, 나는 자극 전파. 이거 묻는다니까 이런 식으로. 자주 물어요 이런 식으로. 너 2차적 발명과 자극 전파를 구분할 수 있니?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 그리고 자극 전파에 의한 문화변동 사례가 아니라 2차적 발명을 해서 틀렸습니다. 나는 자발적 문화적변이 나타납니까? 나에는 자발적 문화적변이 나타나니? 문화적변이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죠. 외제적 문화변동 양상을 뭘 한다고? 외제적 문화변동 양상이 문화적변이잖아. 외제적이어야 되거든요. 외제적이 방금 전에 한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잖아요. 이거. 문화적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려면 문화전파가 나타나야 문화적변이 나타난다. 외제적인 문화. 되죠? 근데 2차적 발명했잖아. 문화적변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오면 안 돼. 틀렸습니다. 애들이 이거를 구조화를 못 시켜놓으면은 잘 틀려요. 그냥 뭐 있을 것 같거든. 뭐 2차적 발명이라는데 문화 융합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새로운 거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문화적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2차적 발명이고 그냥 2차적 발명으로 인한 문화 변동이야. 기억 그러면 두 학생만 이렇게 말했으니까 여기는 옳은 선지야. 그러니까 정은 옳은 거 얘기했을까 틀린 거 얘기했을까? 무조건 옳은 거여야 돼. 무조건 옳은 거여야 답이 되는 겁니다. 옳은 선지. 자, 니은은 그럼 갑을 맞니? 갑을이 아니라 갑정이 옳은 선지를 얘기해줘. 갑정이나 이렇게. 가는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는 문화 변동 사례. 여기 문화 융합 간접 전파잖아. 여기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니? 문화 융합이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았습니까? 상실되지 않았죠. 돌침대 안에 돌이 들어가 있다고. 밥봉 안에 밥이 들어가 있댔잖아. 그래서 가는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은 문화 변동 사례 맞아요. 가와 달리 나에서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창조되었니? 여기는 문화 융합, 여기 2차적 발명인데 가와 달리 나에서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창조되었습니까?
아까 주영아 일어나고 주영아 깨워라 니 일어나. 뭐 하루 종일 전화 좀. 서 있어 서서 들어. 아까 새로운 문화 요소가 형성되었다. 뭐 있다 그랬어? 세 개. 발명, 자극, 전파, 문화 융합 세 개다. 정연아 너 나중에 물어볼게요. 세 개. 뭐라고 할까? 새로운 문화 요소가 형성되었다. 자극, 전파, 발명, 문화 융합 세 개야. 뭐라고요? 문화 융합, 발명 세 개예요. 10분쯤 있다가 그냥 생각 날리시겠습니다. 그거 세 개고. 그래서 가와 달리 나에서는 새로운 문화에서 창조되었다. 둘 다지. 문화 융합도 새로운 문화에서 형성되는 거고, 이도 새로운 문화에서 형성되는 거니까. 그래서 달리가 틀렸어요. 달리 X입니다. 기억에는 나는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 사례입니다. 맞죠? 2차적 발명입니다.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 사례.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다. 근데 답이 선생님이 좀 사악한 게 이걸 만약에 2차적 발명이 아니라 자극전파로 풀잖아. 자극전파인 줄 알고 이거 자극전파로 풀면 선지가 기은 니은이 있어. 그러면 얘가 옳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극전파가 외제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 사례잖아. 아니구나. 가는 간접전파, 나는 자극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 사례. 그럼 갑을이 맞고 뭐 정은 틀리고 해가지고 갑을 기은 니은이 정답이고 여기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틀린 걸로 나옵니다. 답이 1번인 애들이 좀 찍은 애들이 있어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꼬아내는 이유는 역시 내용이 쉽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쉬운 거예요. 마지막 이것도 쉽다. 이건 수능 통사 핵심랑인데 가국가에 대한 여행 일지다. 건전문화권에서 파는 이거는 뭐가 의미가 있냐면 수능 예시 문항은 전부 다 단원 통합으로 나온다. 어느 파트에서 나왔어 이거? 건전문화권에 속하는 거. 3단원 자연지리 파트에 나왔어요. 4단원 문화 파트를 배우고 있는데 자연지리를 섞어서 낼 수 있다고 건축문화권이 나오잖아. 이슬람 국가인 가에 도착했다. 여행로 조사를 통해 이슬람교가 무함마드에 참시되었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 금식, 순례 등을 행한다. 맞니? 금식 이거 풍습 뭐라 그랬어? 수진아, 금식 풍습 뭐야? 이슬람교에. 이번 주 선지 빈칸지 나오지 않았냐? 라마단. 아니, 빈칸은 안 들어왔다. 알고만 있어라. 그렇게까지 핵심 키워드는 아니야. 가해 주민들은 주로 신협수로 인한 목조 가옥에 거주한다. 기후 파트 나오죠. 여기 사막기후잖아. 사막기후는 무슨 집 지었니? 서윤아, 사막기후 무슨 집 살았어? 흙 벽돌집이죠. 흙 벽돌집입니다. 근데 여기 침엽수로 만든 목조 가옥은 어디입니까? 목조 가옥 뭐라 그래요 이거? 무슨 집? 콩나무집. 어느 기후? 냉대기후. 무슨 침엽수리 뭐가 자라서? 타이가가 자라서. 기후가 틀리죠. 건조기후니까 흙벽돌집 짓겠지. X. 가에서는 이슬람 국가인데 이슬람 국가는 사막 기후를 했어. 거의 대부분 약탈 경제 옹호하는 논리가 들어가 있겠죠. 이슬람교가. 그래서 유목 문화권에 다 퍼졌다고. 이슬람교가 빠른 속도로 퍼졌어요. 자, 가에서는 여름 계절풍이 탁월하고 태풍의 발생이 빈번합니까? 사막 기후에서. 아니지. 여름 계절풍이 탁월하다는 얘기는 한여름에 햇볕이 되게 쨍쨍하고 비가 많이 내린다는 얘기야. 사막에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으면 사막이 아니겠죠. X. 자, 기억은 발견에 의한 문화 변동. 이슬람교가 무함마드에게 창시되어 뭐 발견 맞아? 발명이겠죠. 이거는 종교는 발명되는 거죠. X. 자, 니은에는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 문화 변동. 비잔티움 제국에서 교회 건축에 사용됐다고 얘기했지. 무슨 성당? 성소피아 대성당이다. 비잔티움 제국에서 교회 건축에 사용되었던 동양식을 모스크 건축에 도입했고, 모스크는 사원이에요. 사원. 이슬람 사원을 모스크라 그래. 그래서 교회 건축에 들어갔던 게 이슬람 사원에 들어갔으면 문화 융합이다. 그리고 아치 첨탄 거대한 동을 갖춘 모스크 형태가 자리되었는데 성소피아 대성당 얘기하는 건데. 근데 키워드가 좀 약하긴 한데 성소피아 대성당 같은 거야 이거.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 문화 변동. 성소피아 대성당 문화 융합이었죠. 그래서 이게 4번이 정답. 기흥 니은에서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었다. 자, 기억은 발명이니까 종교는 발명되는 거죠. 종교 상실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도 문화 융합도 정체성 상실 아니죠. 틀려. 그래서 답이 4번. 괜찮니? 안 어려운 겁니다. 내용이
요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나오면 꼬아서 된 거고. 뒤에 여기는 더 쉽습니다. 문화 이해 태도. 저번에 내가 문화권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나? 문화 뜻이 뭔지.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 거. 무슨 뜻이랬어 이게? 설명 안 했니? 설명 안 했나? 자, 한자로는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그럴 문자다. 문물을 겸비하다 할 때 문이에요. 문. 학문할 때 그 문자다. 그럴 문자야. 글월 문. 그다음에 화자는 될 화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문화라는 거. 이게 그럴 문자에 될 화라니까. 문화라는 건 원래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인 거 같니? 문자화 된다는 얘기야. 문자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전에는 문자를 안 썼으니까. 이해가? 문자는 언제부터나 청동기 시기에 고대 문명 발생 시기부터 그 문자 단원이 나온다. 문자라는 단어가 나온다. 문자, 신정, 정치, 계급 발생, 청동기 사용 같이 가는 거라서. 괜찮니? 그러면 이제 처음 문화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중국 얘기죠. 중국에 한자니까. 중국에서 나는 원래 문자 안 썼는데 너네는 이제 유목 민족 하면서 말 타고 사냥하고 뭐 수렵하고 목축하고 그러고 다니는데 나는 뭐 한다? 농경하면서 정착생활하면서 문자를 쓸 수 있는 정도의 고등 문명이라는 뜻이야. 원래 의미는 그래요. 우열이 들어가 있어 없어? 원래는 우열이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문화라는 단어는. 이해가? 저는 이 야만족들 막 말 타고 다니면서 문자도 제대로 못 쓰고 교양도 없는 그런 오락캐들이에요. 오락캐. 우리는 문자를 쓸 수 있는 민족이죠. 그래서 나중에 중화 문명에 나올 거다. 사방이 오랑캐죠. 가운데서 혼자 빛나는 민족이야. 중화민족. 영어는 너는 영어가 더 친숙한 세대라서 영어는 문화를 뭐라 그래? 영어로는 컬처겠지 당연히. 이걸 알죠? 컬처. 컬처 근데 뜻이 뭐야? 컬처가 어떤 단어에서 온 겁니까? 컬처의 어원이 뭘까? 요 단어를 알란가 모르겠는데 에그리컬처 무슨 뜻이야? 에그리컬처 혹은 cultivate 무슨 뜻입니까? 에그리컬처 뜻이 뭐야? 농업 단어 많이 외우는데 요새는. cultivate 뜻이 뭐야? 경작하다. 다 뭐와 관련돼 있어? 농사와 관련돼 있는 거야. 어원이 같아요. 컬처도 농사를 짓는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해가? 그 컬처라는 단어는 뭐야? 뭐? 농사를 짓는다고. 저기 그 뭐 수렵 채집하는 그 저 떠돌이들 저렇게 막 못 사는데 막 제대로 뭔가 있어 보이는 삶을 못 살고 있는 거거든. 막 수렵 채집하면서 돌아다니고 막 정착생활도 못 하고 맨날 이렇게 허덕이고 말이 있는 말이야. 맨날 굶고. 우리는 정착생활하면서 농사 짓는 민족이란 얘기지. 쟤네가 맨날 먹을 것도 못 구해서 막 떠돌아다닐 때. 이해가요? 여기도 우열이 들어가 있어 없어? 원래 우열이 들어가 있어. 컬처라는 단어에든 문화라는 단어에든. 괜찮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서양에서 저기 컬처라는 단어를 쓰는 민족이랑 동양에서 문화라는 단어를 쓰는 민족이랑 얘네가 좀 잘 나가는 민족이니까 세력이 커져가지고 막 서로 주변을 잡아먹으면서 막 영역을 확장하는 거지. 그래서 둘이 만나는 거죠. 근데 만났는데 결과적으로 역사상 한쪽이 한쪽을 완벽하게 전부 다 통제한 적은 없어요. 식민 지배한 적. 그러니까 1800년대에 조금 이제 서양 애들이 동양 식민 지배한 사례가 있긴 있는데 그건 전체적인 분량으로 따지면 단기간이고. 그 뭐 탈라트 전투 해가지고 이슬람이 쳐들어갔단 말이야 당나라에서. 결국 이슬람 정복 못했어. 여기서 페르시아 전쟁 막 해가지고 뭐 중동 애들이 페르시아 애들이 이란 애들이죠. 이란 애들이 그리스 쳐들어갔다가 결국 아테네 스파르타 연합군이 막아가지고 정복 못했잖아. 이해가? 그래서 얘들 문화라는 단어를 쓰는 애들이랑 컬처라는 단어를 쓰는 애들이랑 막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그냥 서로 정복 못하고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문화의 의미가 뭘로 변했냐면 우리는 우월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생활 양식인 거야. 서로 다른 거라고 의미가 바뀌었어요. 이해가? 그래서 너네가 작년에 사회 할 때 배웠거든요. 문화의 좁은 의미, 문화의 넓은 의미. 좁은 의미의 문화는 교양 있고 세련된 것. 우열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넓은 의미의 문화는 생활 양식이라는 용어로 써요. 생활 양식의 의미다. 여기는 우열이 없어요. 이해가니? 뭐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알 필요는 없고 넘어가서 두 가지 있는데 문화 절대주의라는 관점이 있어요. 절대주의.
문화 절대주의고 여기는 문화에는 우월함과 열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라는 관점이 있는데 문화 상대주의는 우열이 없어요. 그냥 서로 다른 거지. 여기는 우열이 있으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야. 남의 문화랑 비교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문화 이해 태도 단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할 때 우열이 있어.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남에게 우월한 경우가 있고 남에게 열등한 경우가 있겠죠. 우열이 있으니까. 그러면 남의 걸 우월하다고 보는 사상을 여기는 자문화가 더 우월하네. 남의 걸 열등하다고 보는 문화적 이해 태도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를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해요. 우리 문화가 짱인 거죠. 자문화 중심주의고 국뽕입니다. 국뽕. 그냥 국뽕. 국뽕 TV죠. 우리 게 짱이야. 가장 이 자문화 중심주의 잘 드러낸 세상이 뭐냐면 중화사상입니다. 얘기했죠. 중간에 여기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잖아. 왜 중국에서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할 수 있었냐면 황하강 양쯔강이 굉장히 여기는 다 평야 지역이고 황하강 양쯔강이 굉장히 유량이 많은 하천이야. 넓고 평탄한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는 지역이라서 많은 인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좀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만 딱 농사를 짓고 여기서 문자를 쓸 수 있던 거죠. 문화. 나머지는 어디냐면 북방은 유목민족 땅이죠. 만주벌판이라 가지고 추워서 농사 지으면 안 돼. 남쪽은 예전에는 너무 더워서 지금은 되게 엄청난 나중에 남조 시대라고 2번 정도 이제 얘네들이 밑으로 쫓겨나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 농업 기술을 막 발전시키고 해가지고 여기가 생산량이 북쪽을 압도할 건데 처음에는 개척이 제대로 안 됐어요. 우포, 늪 이런 거야. 늪지대 비스무리하게 돼가지고 농사 못 짓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도 농사 못 짓고 여기는 북방 한계선 이북이라서 여기는 너무 개간이 안 돼서 너무 비 많이 오고 습하고 이래가지고 북쪽은 북쪽 오랑캐 북적이라 그러고 여기는 남쪽 오랑캐 남만이라 그러고 여기는 티베트 고원 위구르 고원이 됩니다. 여기가 위구르 고원 여기가 티베트 고원. 산지는 주 사람이 뭐였어? 농사 지어 못 지어. 농사 지을 수 있는데 잘 못 짓죠. 그치? 제한적으로 이러잖아. 주로 목축하면 살았다. 여기 히말라야 산맥 있는 데거든. 이거 티베트 고원 이거 히말라야예요. 히말라야에서 뭐 했어? 뭐 키웠어? 히말라 양 야크 기억나니? 아직 2주 한 3주 전일 텐데 3주 전. 뭐이씨 뭐한 3, 4년 전에 그게 얼굴로 히말라 양 야크 막 목축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 농사 못 짓죠. 그지? 그래서 여기는 서융 서쪽으로 우리는 농사를 짓긴 한데 제한적이죠. 크기도 작잖아. 힘으로 집어 눌러도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리 또 동쪽 오랑캐입니다. 그래서 사방이 다 오랑캐인데 가운데서 누구만 빛나고 있는 거야? 중화 민족만 빛나고 있는 거죠. 우리만 문자를 쓰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민족이니까. 그래서 중화 빛날 한자를 써요. 가운데서 빛나는 민족이다. 국뽕이죠. 지금도 전 세계가 중국 호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죠. 이것 때문에 그렇죠. 아직도 중국인들 내면 심리 속에 오래된 역사가 뿌리 깊은 선민 사상이야. 우리 민족이 선택받았다는 사상. 나머지 애들은 다 이렇게 못 살고 있거든. 자기네들만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자문화 중심주의 사례로 나옵니다. 중화사상. 반대로는 우리 문화가 열등하다는 사상이 있을 수 있죠. 반대니까. 우리 문화가 열등하고 남의 문화가 더 우월하다를 사대주의라고 해요. 문화 사대주의. 큰 것을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섬길 사자 써서 일사자 섬길 사자 써서. 한글 반대상소 같은 거 있는데 최발리 반대상소 들어봤나요? 세종이 한글 만들었잖아. 한글은 발명이야 뭐 2차적 발명이야 그 문화융합이야 아니면 자구점파야. 한글은 발명이에요. 발명. 한글 반대상소고 한글이 딱 발명했을 때 세종이 이거를 이제 널리 백성들에게 전파하자고 막 이렇게 책을 내자 발간하자 이랬는데 이제 최만이라고 성균관 대제학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총장님입니다. 서울대 총장님 앞 총대를 놓고 이제 한글 이런 거 전파하면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어그러질까 두렵고 우리 다 중국 문자 쓰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괜히 글 같은 거 백성들한테 알려줘가지고 백성들이 뭐 이런 거를 좀 실생활에 쓰게 되면은 원래 없었던 분란이 괜히 일어날까 괜히 가르쳐가지고 똑똑해지면은 원래 뭐 분란 같은 거 안 일으켜다가 분란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소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문화가 열등하다는 얘기잖아. 한글 우리가 만든 한자가 너무 우수한 문화고 실제로 그리고 조선 후기까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주시경 선생님 이런 분들이 한글 보급운동 벌이기 전까지만 해도 한글은 뭐라고 불렀냐면 암클이라고 불렀어요. 암클.
배우기 쉽죠. 배우기 쉬운 게 장점인데 배우기 쉽기 때문에 아녀자들이나 쓰는 문자죠. 그 암컷 할 때 그 암자예요. 암클이라고 불렸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나라 문화를 별로 좀 낮게 배우는 거니까 문화 사대주의. 혹은 지도할 때 뭐가 나오냐면 천화도라는 지도가 나오긴 한다. 천화도. 천화도는 지구 그 지도 가운데 뭐 있어요? 중국이 있죠. 중국.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인데 중국이 가운데 있으니까 4대 사상 이렇게 나오고 사대주의. 자,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장점, 자부심과 결속력이 올라가겠지 당연히. 국뽕 이런 거 하면은 우리 문화 내부의 응집력은 강화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우리께 짱이니까 중국이 전 세계를 좀 살고 안 좋잖아.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남의 건 열등하다는 거잖아. 남들이 좋아하겠냐 당연히.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리고 원래는 물론 선진국 문화가 자부심 결속력 뭐 이런 거 하면 좋지. 근데 원래 문화라는 거는 막 서로서로 주고받으면서 장점은 좀 버리고 단점은 좀 버리고 장점은 좀 흡수하면서 서로서로 문화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요새는 문화 변동 속도가 빠릅니다. 세계화, 뭐 교통통신 발달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얘는 우리께 짱이기 때문에 남에게 섞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께 짱이고 남이랑 안 친하니까 얘네들이 막 서로서로 교류하면서 문화 발전 속도가 빠를 때 얘는 혼자 고립돼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 발전에 뒤처질 수 있습니다. 발전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 문화 발전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용어를 좀 기억해 주세요. 뭐랑 뭐로 그릴 수 있다고 하냐면 국수주의나 국수주의 혹은 문화 제국주의라는 용어를 씁니다. 국수주의는 누들이 아니고 그 우리 국가의 것만 순수할 숫자를 써요. 우리 국가 것만 순수하다고 여기는 사상이야. 남의 거는 그럼 불순한 거죠. 뭐 하면 돼? 뭐 하면 안 돼? 괜히 섞이면 안 돼. 우리 순수한 게 더럽혀지잖아. 그죠? 그래서 남과 교류하지 말자는 사상입니다. 대표적인 사상이 그 작년에 고3 끄트머리에 배웠죠. 흥선대원군이 무슨 정책? 세국 정책하는 거. 그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할 때 여러 사건들이 계기들이 있었지만 가장 그 핵심적인 사건 중 하나가 뭐였냐면 그 신미양요 병인양요 사이에 그 병제병 오신 기억나요 혹시? 병인박해 제너럴 샤모노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신미양요거든.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 때 그 독일인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누구 묘를 도굴하려고 했어. 그지 남년 흥선대원군의 아빠인 남년군의 묘를 도굴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막 개항하자 우리 서로 교류하자 하는데 말을 계속 우리 세국 경제가 안 해 하니까 이제 인질극을 벌인 건데 시체를 가지고 인질극을 벌인 거죠. 조선은 유교 국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물질극이죠 어떻게 보면 시체니까. 그래서 인질극을 벌였는데 야씨 조선인들 입장으로서는 이거는 좀 선을 넘은 거거든. 유교 국가고 막 동방 예의지고 효라는 가치가 되게 중요시한데 좀 서양 놈들은 어떤 거야? 저거는 애비애미가 없는 놈들인 거죠. 시체를 가지고. 저런 놈들이랑 섞이면 안 돼. 그래서 세국정책 적합이 이렇게 세우는 거야. 순수한 우리 문화가 애미애비도 없는 그런 문화랑 섞이면 안 되는 거지. 이게 국수주의야. 그다음에 문화 제국주의는 여기서 조금 더 간 겁니다. 우리 문화가 우월하지. 쟤네 문화는 열등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월한 우리 문화를 남에게 전파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문화 제국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식민 제국 논리입니다. 서양 애들 이거 되게 많이 써먹었어요. 문화 그 사회 진화론이라고 스펜서라는 영국 학자가 얘기한 게 있거든. 문화가 이렇게 단방향으로 일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한다는 얘기야. 원숭이가 진화론 영향받았어요. 다인 진화론. 원숭이가 그 인간이 되듯이 열등한 문화가 있고 우월한 문화가 있어가지고 열등한 문화가 우리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키플링이라고 그 정글북 작가거든요. 인도에서 어렸을 때 살았대. 그래서 인도 정글 막 보고 거기 보면서 이제 모글리 막 이런 거 글 쓰고 한 거야. 근데 타잔 뭐 이런 거 보잖아. 타잔 보면은 제인이 뭐 해줘요? 타잔 만나가지고 옷 입는 거 가르쳐주고 막 식사하는 예절 가르쳐주고 하잖아. 딱 보기에 이제 인도 사람들, 동남아, 아메리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야생에 그냥 날뛰고 있는 그 모글리 타잔 이런 사람들로 보이는 거지. 예전에 알려줘야지. 이해가요? 이게 정확히 뭐에 논리냐면 일본 제국주의 논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식민지배하는 논리도 그거죠. 너네 근대할 줄 모르잖아. 우리는 근대 마치 메이주시. 우리가 근대한 거 너네한테 알려줄게. 우리가 하기 싫지만. 그래서 그 키플링이 아까 그 모글리 정글북 작가가 쓴 시가 있어. 시 이름이 백인의 짐이라는 시입니다. 백인의 짐.
백인의 의무를 다하라. 마땅히 뭐 당연히 짐을 져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식민지 정복을 하기 싫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못 사는 걸 보고 있으니 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를 지고 짐을 져야 되는 겁니다. 식민 제국주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지. 아 너무 가련한 마음. 그죠? 기가 막히죠. 여튼 그런 게 문화 제국주의다. 이런 걸로 흐를 위험이 있다.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사대주의 장점은 일반적으로 사대주의는 선진 문화를 동경하는 경우가 많겠지. 선진 문화 수용 속도가 빠를 거고 문화 발전 속도가 빠를 겁니다. 선진국 문화를 받아들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여기서 이런 선지가 나올 수 있거든. 사대주의 장점으로 문화 다양성이 증진된다. 맞아 틀려. 사대주의 장점으로 문화 다양성 증진이 나올 거거든요.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틀립니다 이거. 틀린 선지다. 왜 틀리냐면 문화 사대주의 하면 남의 거 빨리 들어오겠지. 우리 건 어떻게 돼? 문화 흡수가 일어나기 쉬워요. 문화 사대주의. 같이 나올 수도 있다. 문화 흡수랑 문화 사대주의랑. 문화 동화, 문화 흡수는 우리 게 사라지는 거죠. 그럼 남의 게 하나 들어와 플러스 1. 우리 게 하나 사라져 마이너스 1. 문화 다양성이 똑같죠. 증진되지 않습니다. 문화 다양성 증진은 상대주의 키워드다. 11번에 나중에 나올 거야. 문화 다양성 증진이 뭐 키워드로? 상대주의 키워드예요. 상대주의. 조금 이따 봅시다. 뭐야 이거? 왜 0이 떴지? x. 오케이. 그리고 단점은 자부심 요 단점 여기 단점 여기 단점 여기 단점 여기 단점이지. 자부심 결성력이 문화 자문화 중심주의 자부심 결성이 올라가니까 여기 자부심 결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뭐가 상실되겠니? 우리 게 열등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가 사라지면 문화 정체성, 문화 주체성 이런 게 상실될 겁니다. 문화 주체성 어디 있나? 문화 주체성 상실. 문화 주체성이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을 둘 다 알아야 되고요.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장단점을 알고 플러스 해결책도 여기는 절대주의다. 둘 다 공통이죠. 절대주의. 절대주의의 해결책도 알아야 돼. 뭐가 필요하냐면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는 뭐가 또 키워드로 나오냐면 문화를 평가가 아니에요.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거는 문화 절대주의다. 사대주의 혹은 다문화 중심주의가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평가해서 너 A 등급, 너 2등급, 너 3등급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 평가의 대상으로 문화 절대주의, 우열이 다 같은 말이고, 근데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를 평가가 아니라 뭐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고려합니다. 아, 저기는 그런 문화가 나타나는 게 이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자주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상대주의 키워드.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바라본다. 절대주의 키워드다. 다음 상대주의 장점 갑니다. 상대주의. 아까 여기 뭐랬어? 뭘 적으면 됩니까? 문화 다양성 증진이다. 문화 다양성이 증진해. 문화 다양성이 올라가는 거고. 뭐로 흐를 위험이 있냐면 이거는 단점이죠. 문화 상대주의는 좋은 거야. 문화 절대주의는 안 좋은 겁니다. 여기는 지양해야 돼, 지향해야 돼. 문화 절대주의. 단어 차이가 아니? 지양, 지향 몰라요? 지양은 사양하는 겁니다. 가지 않는다, 하지 말자는 거고, 지향은 그쪽으로 향해 가는 거야. 요거는 하자는 거고. 그러면 문화 절대주의는 지향해야 돼요, 지양해야 돼요? 지양해야지. 안 좋은 거라니까. 한계점이 많잖아. 해결적으로 문화 상대주의가 많잖아. 문화 상대주의는 좋은 거야. 문화 상대주의는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왜냐면 문화 다양성 증진되고. 근데 어떤 단점이 있냐?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근데 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뭐랑 같은 용어로 쓰이냐면 윤리 상대주의랑 같은 말로 씁니다. 윤리 상대주의. 그리고 둘 다 윤리 상대주의 혹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뭐가 없는 사상을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혹은 윤리 상대주의라고 하냐면 보편 윤리가 존재하지 않는 걸 윤리 상대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지켜야 될 최후의 선 같은 거 보편주의는 인류 보편적 가치, 자유권, 생명권, 인간 존엄성 이런 거거든. 그런 것도 그런 윤리에 대한 기준마저도 상대적이라고 보는 게 윤리 상대주의야. 이해가? 그 아즈텍에 인신공양 풍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인신공양 풍습이 발생하는 배경이 있어. 우리가 개를 먹은 거랑 똑같죠. 우리는 왜 개 먹었다 그랬어 저번에? 식량이 없어서 우리 농경문화권이죠. 개는 사냥하려고 길들인 동물이야. 그래서 농경문화권에서 먹을 거 없으면 그냥 개부터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도 거기 단백질이 부족하거든. 그래서 벌레를 먹는 괴식 풍습 이런 거 있어요. 벌레도 이따가 손바닥만한 벌레입니다. 우리 식량으로 먹어요. 네네네. 호준이 학생 어머니 근데 식량을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벌레를 먹는 괴식 풍습이 있을 수 있지. 그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잖아. 벌레를 잡아 먹는다 그래서 그게 인간의 생명권, 자유, 존엄성 이런 걸 해치나? 그러지 않거든. 그냥 우리가 보기에 좀 낯설고 이상할 뿐이지. 괜찮니? 근데 아즈텍에 거기도 똑같아. 인신공양 풍습이 있었던 거는 아메리카 대륙에 유라시아 대륙만큼 길들일 만한 대형 가축이 없었어요. 알파카, 라마 이 정도 제한적으로 좀 있었고, 특히나 여기 뭐 저기 그 아즈텍 문명에는 한태평양 조산대 속해가지고 자연재 이런 것도 많이 빈번하고 했단 말이야. 먹을 건 없고 자연재는 빈번하고 문명이 커지니까 인구는 계속 늘어나. 인구를 줄여야 되는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먹고 살려면 일단 단백질은 섭취해야 되잖아. 동물성 단백질. 사람이 늘어나는 걸 줄이고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인육을 먹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게 뭐 전투 양상이 굉장히 특이한데 아즈텍 문명 주변 그 부족들이랑 전투 양상이 꽃 전투라는 걸 했대요. 꽃 전투. 이거는 막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야. 100명 뭐 200명 대표들 뽑아가지고 날붙이 무기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목이 베이고 피가 흐르는 그런 무기를 쓰지 않고 그냥 맞짱을 뜨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고 뭐 멍이 들고 뭐 그 정도 전투. 돌로만 전투예요. 그래서 이쁜 전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요. 포로로 잡아요. 그래서 이쁜 전투에서 꽃 전투야. 피가 흐르지 않는 전투야. 그러면 포로로 잡은 다음에 뭐 하냐면 제물로 바쳐요. 왜 날붙이를 쓰면 안 되겠니? 그렇지. 사람이 죽잖아. 사람이 죽으면 먹을 게 부패하죠. 제물로 바친 다음에 먹을 게 없는 지역이잖아요. 스태프. 먹을 게 없으니까 제물로 바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인육 파티를 벌이는 거죠. 이해가니? 그럴 수 있지. 먹을 게 없다니까. 환경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 하지만 뭘 해치는 거야?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거죠. 이걸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용어로 써요. 생명권, 인간 존엄성, 뭐 기본권, 자유권 뭐 이런 거잖아. 그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윤리까지 인간을 먹어도 되라는 인신공양하는 풍습까지 이해를 하자는 게 윤리상대주의야. 왜냐하면 보편윤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문화상대주의는 좋은 거라고 나쁜 거라고? 문화상대주의는? 문화상대주의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문화절대주의는 나쁜 거고 문화절대주의는 좋은 걸로 지향해야 되는 거라고. 요거는 하지 말고 요걸 하자고 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윤리상대주의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윤리상대주의는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랑 같은 말로 쓰입니다. 이해가요? 얘들이 상대주의 좋다 해가지고 막 윤리상대주의가 긍정적인 막 선지를 고르고 하거든. 틀려 그럼. 이거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윤리상대주의는. 그래서 윤리상대주의 혹은 극단적 문화상대주의 사례가 나올 때 이런 거를 이게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를 알려주는 키워드로 나와요. 전종, 명예살인, 순장, 사티 이런 게 다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전종은 뭐냐면 옛날에 그 중국에서 지금은 되게 여성 권리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거든. 남아선호 사상으로 남자 수가 잡고 공산당 하면서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려고 여성 권리를 많이 올려줬대. 근데 이제 중국도 전근대에는 다 농업사회에서는 원래 남성 권리가 더 높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미의 기준은 작고 아담한 여자였습니다. 작고 아담한 여자. 뭐도 작아야 되면 발도 작아야 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되게 딱딱한 나무신 이런 걸로 발을 이렇게 꽁꽁 끈으로도 싸매고 되게 두꺼운 신 같은 거 신겨가지고 발이 못 자라게 해. 근데 바깥에 이제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이제 몸은 큰단 말이야. 몸은 크니까 발이 굽어져요. 위로. 여기 발바닥 막 발톱 막 이렇게 있는데 발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 위로 이렇게 휘어져서 발이 자랍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좌우로 뻗을 수가 없어서. 그럼 되게 걸을 때도 막 종종 걸으면 이렇게 걷는데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쁘게 걷는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는 거거든.
건강을 해치면서 몸을 해치면서 이제 미를 추구하는 거잖아. 남자의 기준에 맞춰서. 신체의 자유해서 뭐 생명권 해서 이런 거니까. 전대. 명예살인은 뭐냐면 그 원래 이전에 다 여성 권리가 더 낮긴 한데 특히나 유목민족에서 여성 권리가 좀 더 낮아요. 농경 문화에서도 여성 권리가 낮은데 유목 문화에서는 더 낮아. 지금도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여성이 운전면허를 못 따요. 올림픽 출전도 안 됩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얼굴도 다 가리고 다니잖아.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전 근대에서 남자의 가치는 노동력이거든요. 전 근대에서 여자의 가치는 노동력 생산의 가치다.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문화권에서는 여성의 가치가 조금 높아 그래요. 근데 유목민족은 애를 많이 놓으면은 그 부족이 굶주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많이 놓을 필요가 없어. 거기는 인구가 늘어나잖아. 그러면 장남이 자기 이끄는 애들 데리고 분가를 해요. 그래서 거기는 막 언어가 많고 민족이 많고 여러 개 다양한 거야. 풍습이 많고 유목민족은 엄청 민족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튼 이슬람 문화권이 여성 권리가 되게 낮은데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뭐 딸내미 혹은 뭐 여동생 뭐 이런 사람들을 내가 오빠, 아빠 된 입장으로 눈물을 머금고 살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예요, 의무. 의무이자 명예로운 일이야. 그래서 명예살인입니다. 근데 딸내미가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저는 사랑을 찾아 떠나겠으며 하면서 야간 도주를 했어. 사랑을 찾아서. 그러면 이제 찾아가 이웃 가문의 신뢰를 저지른 거잖아. 얘를 죽여야 내가 하기 싫다도 얘를 죽여야 우리 가문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 뭐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라서 윤리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뭘 해치는 거야? 생명권을 해치는 거잖아. 딸 혹은 여동생의 생명을 해치면서 명예를 지키는 거니까 이건 보편윤리 위반이죠. 극단적 문화상들이 위반. 순장 똑같죠. 옛날에 그 노동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그 유목민족 노동력이 별로 안 중요하거든. 그래서 유목민족에서는 1800년대까지 순장 풍습이 있어요. 지도자가 죽을 때 이제 다 자기들 딸은 옛날엔 사후세계에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죽어서도 써야죠. 노예는 물건이었는데 회목거리 하듯이 사람도 같이 묻어주고. 근데 이제 순장 하니까 이제 인간 존엄성은 훼손되는 거지. 물건으로. 사티는 뭐냐면은 이거 인도에서 순장 비슷한 거야. 인도에서 여기도 예전 사례라서 여성 권리가 낮은 게 많거든요. 순장 뭐 남자도 노비들 같이 묻긴 했지만 사티는 인도에서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다가 먼저 죽을 수 있죠 아무든. 근데 여자가 먼저 죽잖아. 그럼 남자는 그냥 세장가를 들면 돼요. 근데 남자가 먼저 죽잖아. 그러면 여자를 화형시킵니다. 화형시키는 분수예요. 이게 뭐 재산권하고도 좀 여러 개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사티는 원래는 뭐냐면 그 인도 신화에 나오는 시바 신의 부인 이름이 사티야. 시바 신이 하늘로 돌아갔을 때 눈물을 먹고 불 속에 몸을 던졌다고. 그래서 아름다운 풍습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친족들이 화형을 시킵니다. 재산을 이제 친족들이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런 명분. 그래서 사티 이것도 생명권 위반이잖아. 생명권 훼손하는 거. 할례는 뭐냐면 그 포경 수술인데 포경 수술. 뭐 아프리카 부족 사회에 있는 성인식이야 성인식. 근데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마찬가지로 일부러 생식지 일부를 훼손합니다. 상처를 내요. 근데 살아남으면 이제 어른이 된 거죠. 어른이 된 건데. 근데 이 여기가 막 의료기술 막 이런 게 많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이잖아. 위생 상태도 별로 안 좋고. 지금 그 돈가스 먹으러 갈 때는 그 조금 위생적인 환경에서 그 좀 마취도 하고 막 이렇게 너 자고 일어나면 모르거든요. 모르잖아 자고 일어나면. 뭐 안 해본 것처럼 그래요. 자고 일어나면 모르는데 여기는 이제 마취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하고 그 뭐 쿨립 이런 거 씹어가지고 근데 이겨내야지. 이겨내야 이제 성인 남자지. 부족의 일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위생 상태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거 하는 과정에서 사람도 많이 죽는데 죽더라도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부족의 일원이 되는. 그지? 근데 뭐 많이 죽고 위생 상태도 안 좋고 고통을 많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신체 자유 훼손, 인격 존엄, 인간 존엄성 위반 이런 거. 다음, 네. 쿠마리는 뭐냐면 네팔에 있는 그 여성 숭배 신앙인데 어린 소녀를 그 살아있는 여신으로 숭배하는 풍습이야. 탈레주 여신의 한생이다 그래가지고 어린 소녀를 선발해서 걔가 이제 뭐 지나갈 때 손을 흔들어주고 웃어주고 하면 복이 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지나갈 때마다 막 기도드리고 막 만세를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그 선발 과정도 되게 막좀 뭐 혹독한 데서 뭐 무서운 거 막 보면서 울지 않아야 되고 며칠을 굶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조건도 까다롭고요. 선발 과정도 좀 비인도적인 요소가 많고
그리고 얘는 여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먹지 않거든. 남이 계속 다 떠먹여줘요. 자기가 걷지도 않거든. 안아서 옮겨지거나 가마에 태워지거나 그렇게 합니다. 말도 하지 않거든. 여신이잖아. 말도 제대로 안 배워요. 교육도 제대로 안 받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있는 거는 뭐 앉아 있다가 이제 가마 타고 이동하면 손 흔들어 주고밖에 안 해요. 근데 얘는 신이기 때문에 신은 상처를 입지 않거든. 근데 여성이 나이가 들면 강제로 피를 흘려야 되는 시기가 있죠. 그래서 첫 월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신성성이 박탈된 걸로 고려돼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쫓겨나고 이제 새 여신을 선발하는 거지. 근데 이전에 이 여신으로 있는 동안은 한 번도 제대로 자기가 걸어본 적도 없고 자기가 밥을 먹어본 적도 없어. 당연히 사회 뭐 교육 이런 것도 제대로 잘 못 받았겠죠. 그래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는 사회에 부정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격권 해석. 인신공이 아까 얘기했죠. 아시죠? 종업공습 주로 돈에 팔려나가는 경우가 많다. 여성 의사 이상이 없어.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문화상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음.